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 뵙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이 진행하는 함익병쇼. 오늘은 재활학과 전문이죠. 박승진 박사님 모시고 어깨 통증, 나이가 젊든 나이가 뭐 좀 들어가든 하여튼 어깨에 통증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그 어깨 통증의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책을 완성하셨네요. 네, 얼마 전에 네. 완간을 했습니다. 네. 여기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으나, 여기 보시면 좌측에 있는 사진은 제가 의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면서 좀 강의력을 모아서 집필을 했던 책이고요. 네. 오른쪽에 두 권이 있는데 여기 왼쪽 그 중에서 노란 책은 2018년도에 출간을 했던 책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시간이 좀 지났죠. 한 7년 만에 이 버전에서 상당히 업데이트했고 완전히 다른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환자분들과 직접 소통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네. 좀 나름 환자분의 입장에서 좀 정리를 해놓은 책이 되겠고요. 궁금해한 게 굉장히 많으신데 그걸 진료실에서 제가 설명을 다 드리기에 제한이 있으니 네. 또 책 활자화해서 한 것이고요. 그 전에 또 뭐 함익병 선생님과 함께 여러 번 했었죠. 어깨 관련돼서 유튜브 영상도 여러 번 했는데 어떤 분이 또 한 권으로 정리를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제가 또 좀 무리해서 했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요것만 알면 재활학과 전문의 시험 볼 때 어깨 부분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이 잘 만들어져 있던데 오늘 우리 요약 오늘 한번 1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우리 박승진 박사님의 어깨 통증 완전 치료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왜 보따리 찾아주는 의사예요? 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리고 나면 보따리를 찾는다 이제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거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보통 그렇죠. 많이 사용을 하죠. 네. 살려줬는데 보따리는 웬 것, 뭐 이런 느낌인데 그거를 조금 각색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아는 그 어깨 수술을 굉장히 잘 하시는 선배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께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내가 살릴 테니까 그 환자가 살면 그다음에 보따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 인지상정이다. 그러니까 정형외과 선생님이 수술하고 네. 마무리는 재활로 재활로 좀 해라. 잘 당신이 좀 하면 자네가 좀 하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제가 처음에는 조금 언짢은 기분도 있었습니다. 잘못 생각해가지고 제가 뒤치다거리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했지만 또 생각을 좀 바꿔보니까 이게 재활이 역시 마무리,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마음 굉장히 편하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활학과 사실은 수업을 들었던 게 제가 80학번인데 그때 처음 재활학과를 우리가 과를 배웠어요. 옛날에는 다 이게 정형외과에서 한 파트로 있었죠. 네,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선생님, 저는 재활학을 배웠으니까 또 우리나라 또 재활학의 효시격인 또 문재호 선생님이라고 제가 첫 그 수업 들었던 학생이 80학번 문제쌤에서 공부하고 오셔가지고 네. 처음 강의를 하셨죠. 네. 자, 오늘 그럼 어깨 통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얘기 시작 전에 이제 이전에 이제 여기 보면 책이 총 10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단에 있는 책은 다 번역서이고요. 하단에 있는 책은 제가 직접 집필한 저서가 되겠습니다. 네. 상단에 있는 것은 주로 이제 의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전에 이제 공동 번역서고 이 앞에 세 권은 뒤쪽은 이제 제가 홀로 번역을 한 책이 되겠고 아랫부분에 있는 것은 모두 이제 제 저서입니다. 2018, 19년도에 이제 어깨를 했었고 그다음에 23년은 무려 2권씩이나 제가 무리를 해서 무릎에 대해서 했었고요. 2025년 그러니까 작년 한 1년 동안에 이제 집필 과정을 거쳐서 얼마 전에 이제 출간된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을 쓴 목적은 아까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환자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애를 썼고 두 번째는 좀 소통을 하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환자분께서 궁금하신 거를 또 편안히 질문도 하시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일환으로서 집필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전에 여기 옆에 계신 함익병 선생님과 제가 방송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것을
환자분께 처음에 이제 이걸 검색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귀찮아 하시길래 네.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찾으실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이제 이걸 QR코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갖고 찍으면 돼요? 네. 이거 화면 찍어도 돼요? 이걸 이건 안 해봤네요, 저도. 응. 요렇게는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보신 분도. 화면 한번 찍어볼까? 이게 전체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만. 뜨네. 나옵니다. 네. 유튜브가 떠요. 지금 네. 저도 한번 찍어볼게요. 화면 하나만 찍으셔야 돼요. 하나만. 예, 이거만. 좀 각도가 좀 잘 맞는데. 각도를 좀. 아니, 옆으로 하셔도, 옆으로 그렇게 되죠? 하셔도 되고요. 예. 이렇게 해도 되죠? 예. 아니, 그냥 스캔만 하시면 되는데. 요 가까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해봐봐요. 웹 주소가 딱 뜨네. 브라우저 열기. 요 화면에도 돼요. 지금 보니까. 예, 제가 네. 방금 해보니까 이게 이거 뜨거든요. 네, 예, 뜨네. 그래서 이 화면 이렇게 쓸 사실 용도는 아니었고 그냥 책에는 여기 올라와 있죠. 책에는 이거를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혹시 저작권 문제가 될까봐. 아하. 예, 이거 저희 이제 병원에서 그냥 붙여놓고 환자분께서 궁금하시면은 뭐 윗줄에 있는 세 번째 영상을 한번 찍어보세요. 보십시오라고 해서 이제 뭐 저희가 찍어드리기도 하고요. 뭐 네. QR 코드 스캔은 요즘 다 쉽게들 하시니까 뭐 이렇게 타이핑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걸 보세요라고 그냥 하면 그냥 편안하게 그냥 보시고 또 말씀들을 또 잘 해주시고 그것도 궁금한 거 거기서 질의응답을 받으니까 저는 굉장히 좀 수월한 느낌이 들었고요. 네. 또 근데 요즘 하도 쇼트폼이 하도 유행을 해서 네. 이제 이 1시간 또는 이상 되는 그런 방송을 보기가 힘들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맞아요. 예, 그런 말씀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편집해서 이제 5분에서 10분으로 요약을 하세요. 좀 핵심적인 키워드는 좀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 보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QR 코드를 하는 것이 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아쉬웠던 것은 그 환자분께서 그 본인의 몸에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어깨가 이제 아파서 오셨지 않습니까? 처음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는 좀 어떠신가요? 여쭤보면은 그냥 좀 나은데 뭐 그저 그래요. 뭐 이렇게 하고 끝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좀 이제 질문을 잘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주사를 맞고 일상생활할 때 어떤 불편함이 있으셨냐. 근데 그런 걸 여쭤보면은 좀 관심을 가지고 내가 뭐 옷 입고 벗을 때 특히 옷을 벗을 때 아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본능 동작이 이제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옆으로 들어 올리고 내회전할 때 문제가 있구나라는 그 동작을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면 딱 그 모션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진찰을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그 그렇죠. 부분을 해결할 수 그걸 있는데, 해결할 네, 수가 있죠. 네, 안 돼, 어떤 게 안 되십니까라는 걸 그때서야 이제 이거 이런가? 뭐 그때 테스트를 좀 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오히려 평소에 이게 진료를 받고 나서 그 다음 오시기 전까지 내가 이번에 가면 의사한테 이런 얘기를 꼭 해줘야겠다. 그걸 좀 생각을 하고 오시면은 훨씬 더 생산적으로 대화가 짧은 그렇죠. 시간에 잘 오갈 수 있을 그게 것 같습니다. 소통이랑 연결되네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걸 잘 말씀해 주시면은 이제 하실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조금 마음에 불만인 것은 이 병원에 가면은 대기 시간은 길고 진료 시간은 짧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또 궁금한 거 제가 여쭤보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뭐 별로 또 할 말이 없답니다 또. 예.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궁금한 거 그래서 그럼 좀 적어 오시면 어떨까요? 그랬는데 다음에 적어 와야겠어라고 또 잊어버리시고 하여튼 또 집에 가면 또 생각난대요. 그러니까 네. 뭐 자꾸 이제 숨바꼭질 하듯이 그런 상황이 생겨서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을까 할 때 환자분께서는 이제 몸에 자기 변화를 좀 잘 관찰을 하시고 그걸 설명을 해주시면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거는 뭐 비단 제 진료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서 공통 소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일환으로서 어떤 환자분께서 이런 내용을 직접 써오신 분도 계세요. 진료에 도움되길 바랍니다라고 해서 현재 증상이라든가 경과라든가 또 질문까지 이렇게 적어 오셨던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읽기가 힘들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이분께서는 상당히 자세하게 적어 오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일부고요. 다른 부분도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꼭 이렇게 정형화된 양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생각난 대로 이렇게 적어 오셨고 뭐 여기 적어 있지만 다른 메모지에는 또 다른 병원에서 무슨 치료를 받았는지 그 내용을 제가 1분이면 그냥 금방 볼 수 있고 딱 서머라이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이제 환자분께서 이렇게 적어 오시면 상당히 좀 도움 되실 것 같고 또 제가 이걸 제가 갖는 게 아니라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또 모아두시면은 그 내 질환에 대한 일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본인 치료 경과를 본인이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쭉 네. 경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또 적어 놓으시면은 내가 어떻게 치료를 받아왔고 뭐 그런 게 또 정리도 되고 궁금한 것도 체계적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QR코드까지 만드셨구나.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어깨가 아픈데 이제 뭐가 문제일까 이걸 받는 제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딘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7가지 7가지 케이스인데 예, 근데 이제 뭐 조금 더 넣자면은 이제 근막 통증 증후군의 이제 견갑골 이상 운동증이라는 게 있는데 조금 용어가 좀 어렵네요. 어색할 수도 있지만 네. 견갑골의 이상 운동증, 정상 운동이 아니라 움직임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네. 견갑골의 움직임이 정상이 아니다. 그래서 견갑골 이상 운동증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예전에 많이 간과되었었는데 저는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고 또 그로 인한 문제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어깨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는 게 이게 증상들의 집합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모호합니다. 뭐 근육통과 비슷하기도 한데 조금 다른 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은 뭐 이렇게 어깨나 몸이나 뭐 어깨뿐만 아니라 몸에 다 이런 것들이 생기곤 하는데 이게 있으면은 찌부듯하다 그러죠. 맞습니다. 예, 정확합니다. 뭔가 편치가 않아요. 네, 찌부듯하다 예. 그러죠. 근데 이 질환은 이게 MRI 찍는다고 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네. 진찰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찾아가야 됩니다. 주례밭을 찾듯이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서 이거는 의사하고 환자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그렇게 찾아가고 또 치료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고요. 이것만 잘 관리되면은 자세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예. 여러분 자세 제가 계속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바른 자세의 생활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50변 동결견 이건 뭐 하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너무 잘 아실 텐데 50변을 구성한 요소는 2개입니다. 통증과 어깨 통증과 어깨 운동 범위의 운동 장애. 제한 장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뭐 둘 다 겹친 상태가 있고 처음에는 아픈 게 심하다가 또 좀 지나면 또 굳은 게 또 주된 문제가 되고 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라고만 알려져 있는데 항상 또 그런 건 아닙니다. 전체 100명의 환자분 중에서 한 약 30명 정도는 시간, 즉 약 30개월의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또 그 후유증이 남아서 운동장애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고 석회성 건염 이건 굉장히 또 악명 높은 질환이죠. 그래서 마치 석회가 처음에 이제 가만히 있을 때 안정기에 있을 때는 마치 휴화산과 같이 조용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폭발하기 시작해서 활화산이 되면 또 걷잡을 수 없는 통증이 그렇죠. 찾아옵니다. 그래서 천당과 지옥을 오간다고 할 정도로 아주 극심한 통증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태껏 경험해 보지 못한 뭐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픈 그 통증이 오게 되고 또 치료를 하면 또 깜짝같이 좋아지는 아주 좀 특이한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은 또 충돌한다는 의미가 서로 다른 두 물체가 마찰을 일으킨다, 부딪힌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인즉 어깨 관절이 이렇게 있으면 팔을 들어 올리지 않습니까? 그때 매끄럽게 이 아래 팔뼈가 이게 견봉이라는 견갑골 아래로 싹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들어가지 않고 이제 이 견봉뼈의 아랫면에 긁히면서 힘줄이 긁히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아이고 아프겠다. 그러면 아프죠. 그 팔을 들 때도 아프고 내릴 때도 아프고. 근데 우리가 팔을 그러니까 들락날락 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자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아픈 것을 넘어서 이제 힘줄과 뼈가 부딪히니까 힘줄이 결국은 이제 상하겠네. 해지고 또 이제 맞습니다. 손상을 받아서 결국은 힘줄 파열로 이어지죠. 그 아래에 있는 것이 힘줄 파열이 되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거죠. 네, 회전근개라는 것이 이제 회전 이 상완골 팔뼈를 갖다가 회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회전하는 힘줄이 4가닥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극상근이라는 힘줄이 가장 많이 파열된다는 것이 이게 특징이 되겠고요. 그러면 충돌 증후군이 심화가 되면은 힘줄 파열로 갈 수가 있고 힘줄 파열이 되면 이제 또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따 말씀드릴 텐데 또 수술은 그냥 봉합 수술을 받고 나서 2주 후에 그냥 실밥 풀고 털털 털어버리고 팔이 정상 기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약
26주, 6개월 정도의 재활 치료 기간이 와. 필요합니다. 네, 만만치 않습니다. 힘줄 재활은 그렇게 보통 걸립니다. 그때 유현진 선수가 했던 게 이 수술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관절 와순 파열이라고 해가지고 또 다른 건가요? 연골에 있는 부분입니다. 예, 류현진 선수는 재활하기까지 2년 정도 그렇죠.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거든요. 네. 근데 그건 이제 엘리트 스포츠 플레이어는 그 일반 사람들이 6개월 정도 하면 되는데 엘리트 스포츠는 제가 알기로 메이저리그에서는 그 피처의 그 구속이 145km 이상이 직구가 그렇죠. 145km/h가 이상 나와야 최소 그 정도 나와야 되는데 네. 이제 그 류현진 선수도 2년이 걸렸다 그러면 뭐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뭘 그렇게 어물쩡거리고 뭐 그렇게 시간을 끄냐 이게 2년 뭐 왜 2년이냐고 그냥 뭐 실밥 풀고 6개월 하면 되는 것이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제 투구 연습을 하고 재활을 하면서 약간 좀 더 했다가 덜 했다가 이제 가속 감속을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던지다가 또 통증이 있으면 또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내려갔다가 또 밑에서 다시 올라오고 이런 과정을 하다가도 회복을 못하는 어깨 수술하면 투수는 생명 끝이라고 그러니까 그러거든요. 선수 생명이 끝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류현진 선수는 회복을 해서 2년 만에 또 다시 마운드에 복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뒤에도 또 성적 좋게 좋았어요.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골 관절 와순 파열은 그렇게 엘리트 스포츠 선수에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잘 재활을 잘 이겨내서 잘 다시 또 마운드로 복귀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뇌졸중 후 어깨 통증 이게 좀 고약합니다. 이게 우리 뇌졸중이 무슨 상관 있죠? 뇌졸중하고? 네, 이게 뇌졸중이라면 이제 흔히 뇌경색과 뇌출혈을 이제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하튼 뇌에 피가 공급이 안 되거나 또는 뇌혈관이 터져서 뇌 자체가 손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뇌가 오른쪽 뇌 쪽에 대뇌 쪽에 문제가 생기면은 반대편 쪽에 팔다리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언어도 좀 안 되고 씹는 거, 삼키는 거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왼쪽 팔다리가 이제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마비가 온 쪽의 어깨는 이 근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그렇죠. 팔 무게가 당기니까 지탱이 안 됩니다. 팔 무게 그래서 이렇게 당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깨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아래로 빠지는 겁니다. 그걸 이제 부분적으로 빠지는 것을 아탈구라고 하고 완전히 빠지는 걸 탈구지 않습니까? 근데 아탈구가 생기면은 어깨가 빠지면 굉장히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 잡아 당긴 거랑 똑같네요. 네, 그렇죠. 억지로 이제 중력에서 이렇게 근력이 없으니까 어깨가 이제 팔 무게에서 당겨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엄청 아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이제 어깨 팔 무게가 상당한데 우리 근력에 의해서 이제 다 이게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좀 특수한 상황이 되면은 이게 팔이 좀 빠지기 탈구가 원인이구나. 네, 탈구.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그와 관련된 뇌 손상과 관련된 뇌 시상과 관련된 그런 통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추성 통증이라고도 하고, 예, 그거는 어떻게 설명이 잘 안 됩니다. CNS에서 오는 통증이기 때문에 약으로 조절하기도 하고 뭐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뾰족한 방법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게 아파오면 또 어깨가 굽고 마치 오십견처럼 또 아파지기도 하고 또 그래서 또 그 빠진 팔을 또 이렇게 보조기를 차서 이렇게 들어 올려서 몸에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들어 올려서 메어주는 그런 암슬링 같은 것도 착용을 하곤 합니다. 통증 오기 전에 미리 이건 다 해야 되겠네요. 어차피 팔을 근육이 약해져서 마비가 어느 정도 진행된 분이라면은 이제 계속 있다 보면 이제 팔이 이제 빠지니까 아탈구가 오니까 이제 그때는 보바스 암슬링이라는 걸 이용해서 팔을 잡아줘서 나중에 이제 실제적으로 근력이 회복이 되더라도 팔이 빠져버리면 회복되는데 기능에 지장이 있으니까 또 문제가 어깨 생기죠. 또 굳어버리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뇌졸중 후 어깨 통증은 이제 헤미플레직 숄더 페인이라고 합니다. 편마비 어깨 통증, 마비된 쪽에 이제 어깨 통증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도 꽤 많은 환자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고요. 나이가 들면 참 네. 이게 나이랑 연결 다 되네요 보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그러네요. 근데 이게 20대 때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30대, 40대 지나가면서 이제 더
퇴행성 대개는 퇴행성 질환이죠. 물론 이제 어깨 근막 통증 증후군은 젊은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자세는 습관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많고 해서 뒤에 있는 건 다 이제 퇴행성 질환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뇌졸중 후 어깨 통증은 뇌졸중 환자의 작게는 34%, 많게는 80%까지 보고가 될 정도로 아이고.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네.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그 질환에 따라서 그 이제 진단이 정확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깨 3대 질환 하면은 한 번씩 다 다뤘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 어깨가 아플 때 한 어깨에 하나의 질환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2개 또는 3개가 오버랩돼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행성이니까 다 또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네. 크죠. 그래서 연배가 좀 되시는 분들은 이것도 올 수 있지만 여기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또 이거까지 덮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거가 있는데 또 석회가 좀 끼기도 하고 거기다가 좀 안 쓰고 놔뒀더니 다시 어깨가 굳어서 3개가 되면은 요거는 기능에 따라서 뭘 먼저 치료할지를 또 순서도 정해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셋 다 있으면 정말 골치 아프겠다 이거는. 네, 제가 하루에 한 분 정도는 이 3개가 조금 겹쳐진 분을 봅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환자분께서는 아니 난 처음에 진단을 뭐로 받으셨습니까? 여쭤보면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조금 있다고 했는데 이게 안 아프다가 갑자기 이렇게 아파질 수 있냐고. 그럼 석회성근입니까? 석회가 또 좀 끼어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살살 좀 녹아내리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니고요. 예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조금 이게 녹아내리는 그런 시기가 되면 또 많이 아파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또 좀 한참 지나서 이게 또 좀 이상한데, 좀 이상한데 이러면서 이제 뭐 어떻게 이상하세요? 그러니까 옷을 입을 때 하고 밤에 잘 때 돌아누울 때 좀 아프다고 해서 팔을 이렇게 움직여 딱 들어보면 안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되게 요 정도까지밖에 못 올리더라고요. 네. 제 친구들 보니까. 이거 모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올려봤지 이렇게 들어 올릴 일은 사실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팔을 번쩍 들 일은 사실 요렇게는 올리죠. 네, 요 정도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그 정도도 이제 불편하게 될 무렵에 오시는 거죠. 네. 좀 많이 진행돼서. 네, 그 정도도 이 정도까지는 됐었는데 이제 이것도 힘드신 거예요. 그러면 팔이 이제 90도거든요, 사실은 이게 90도지 않습니까? 이게 180도인데 이 정도밖에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을 닦기 힘들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팔이 90도 이상 안 올라가겠구나. 이제 저는 감을 여기 90도인데 이걸 닦기 힘들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3개가 다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수술을 해야 될 케이스라고 한다면 1번 수술을 해야 될 경우, 그러면 요거 하면서 요거 2가지를 다 해결하는 게 수술하면서 만약에 수술을 안 해도 된다 그러면 하나씩 이제 상황에 맞게 해결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주로 이제 이 환자분께서 너무 힘들어하는 통증이 원인, 만약에 석회가 녹아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생리식염수로 그걸 석회 부분에 생리식염수를 많이 넣고 그냥 빼내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 그냥 이리게이션 하듯이. 네네, 그 주사바늘로 세척하면 되는 거예요. 네, 고기를 물을 많이 넣어놓고 조금 빼고 좀 넣고 한쪽으로 넣고 한쪽으로 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바늘을 2개 넣어놓고 한쪽으로 계속 넣고 한쪽으로 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석회가 많이 이제 여기서 흘러나오죠. 그러면 그거 하시고 나면 이제 또 이제 다 난 것 같다고. 그러니까 다 난 게 아니고요. 아직 어깨가 좀 굳어 있으면 그거는 있을지라도 주된 문제는 이거 석회 때문에. 아프지만 않으면 뭐 사람들은 또 대부분 견디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것도 놔두면 또 나중에 손이 목을 뒤로 안 간다. 이제 옷 입기도 힘들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또 그때 가서 하나씩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짧고 굵게 치료하고 마침표를 찍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치 우리 산불 끌 때 집중적으로 끄고 딱 끝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안 그러신 분도 꽤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좋아지면 일단 또 안 와. 병원에 안 오죠. 네, 가늘고 길게 본의 아니게 가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안 났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산불 끄듯이 확실하게 짧고 굵게 끄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나? 나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세요? 라고 하면, 뭐, 별로 안 아픈데 계속 또 병원에 오기도 그렇고, 별로 안 아프세요? 아니야, 뭐, 이렇게 죽을 정도로 아픈 거 아니에요. 그럼 괜찮으신 겁니까? 괜찮지는 않지.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많이 아픈 것도 아니고, 안 아픈 것도 아닌 좀 애매한 상태에서,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제 오래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게 당장 이제 일상생활에 문제를 유발할 정도가 아니니까 그냥 뭐 견디시는 것 같아요. 환자들은 통증과 마비거든요.
아, 마비 있으면 와요. 네. 네, 그다음에 되게 아프면 오지. 네. 근데 그거를 좀 그래서 제가 딱 그 확실하게 불을 끄듯이 잔불까지 불씨까지 확실하게 끄고 그다음에 그곳으로부터 완전히 잊으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보통 드리죠. 예. 네. 근데 실제로 실천하신 비율은 반이 채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끔 이제 이게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돼 버렸네요. 석회성 건염 이러면은 엑스레이만 찍어도 이렇게 딱 보이죠. 크게 이렇게 네. 나오는 경우, 이건 상당히 큰 경우입니다. 2cm가 넘었던 여자분의 석회였습니다. 저렇게 석회가 자리 잡혀 있으면 아프지는 않지 않아요? 이건 아파서 오신 분입니다, 이분은. 아, 그게 너무 네. 커서. 근데 이제 뭐 컨지는 몰랐죠. 근데 우연히 이제 찍어보니까 이 정도 나왔었는데, 이분은, 날이 갈수록 조금씩 아파진대요. 전에보다. 그래서 뭐가 좀 이상하다 해서 그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이렇게 나왔던 그런 케이스였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제가, 생리식염수하고 부부마취제만 여기 좀 해서 석회를 또 건드려 놓으면 또 활화산 될까봐, 이제 이쪽에다가 물만 좀 이렇게 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가는 그 신경을 좀 차단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좀 편해지셨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분의 걱정이 그럼 이거를 놔두면 또 시험 폭탄 돼가지고 나중에 이게 폭발하면 어떡하냐고 해서 우선은 그렇게 해드리고 이제 소염제 드시면서 좀 가라앉기를 좀 기다려 봅시다 했는데 이분이 너무 불안하다고 하셔가지고 뭐 재충격파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하지 말고 그냥 석회를 그냥 뽑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뽑아냈더니 이게 거의 많이 나왔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뽑은 거예요, 그러면? 이 초음파를 보고 바늘을 여기 하나 넣고 여기 하나 넣고요. 위쪽으로 넣은 바늘에는 생리식염수를 계속 공급을 합니다. 그럼 저기 잘게 쪼개져요? 아니, 이게 완전히 단단한 게 아니고요. 석회, 힘줄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아, 씻어내면 되는구나. 네, 이게 아주 잘 설탕 가루처럼 덩어리가 완전히 뭉쳐진 찐득한 게 아니라 이게 뭉쳐져 있어. 그러니까 네. 잔 알갱이가 있는 거라서 이거 계속 이렇게 자극을 주면 노르셀라는 소금이 그게 다 빠져나오는군요. 네, 그게 이제 석회가 힘줄 속에 파묻혀 있다가 그냥 거기다 헐거지면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나오는데 한 번에 싹 씻겨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힘줄 속에 파묻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엑스레이는 힘줄이 안 보이니까 그냥 붕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촘촘한 힘줄 속에 다 같이 스펀지 속에 뭐가 탁 끼어 있는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라고 예, 맞습니다. 네. 스펀지 굉장히 거기 보고 써야지 이제 그게 탁 튀어나오면 네, 빼내고.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빼내곤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회전극 힘줄 파열이 되어 있었던 분인데 회전극 힘줄 파열은 위로 정상 힘줄은 봉긋하게 솟아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정도 힘줄이 두께가 아니고 이렇게 잘록해졌죠. 이 부분 파열이 된 겁니다. 네. 그렇게 볼록하게 있어야 될 것이 부분적으로 이 주저앉았다는 얘기는 밑에 뭐가 없다는 거죠. 파열이 됐기 때문에 이게 주저앉은 겁니다. 그래서 포컬 허니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저앉았다는 거죠. 초음파를 보고 이렇게 확인하는 네, 초음파. 예, 그렇죠. 정상은 위로 봉긋하게, 예, 여기서 위로 봉긋하게 붙어야죠. 네. 예, 근데 힘줄 붙는 부위 자체가 여기는 짤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좁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이제 파열을 된 부분이라고 봐야죠. 환자분께서 팔을 좀 아프긴 한데 견딜만, 항상 표현은 그렇습니다. 아프긴 한데 견딜만 하다고 얘기하시는데, 근데 이게 좀 됐다라고 하면 이제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전극 힘줄 파열 반드시 감별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이제 4가지 범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먼저 동결견 50견 예전에 다 했던 건지만 한번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0견의 특징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깨 통증, 두 번째 어깨 관절 운동 범위의 제한.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 친구들 경험은 골프를 못 치겠더라. 너무 아프십니다. 이게 네. 스윙을 못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통증만 좀 줄여드려도 그런 분들은 운동을 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네. 그리고 운동 범위 제한이 있을 때 아파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뭐 소염제를 투여하거나 뭐 소염제를 드시거나 해서 염증을 좀 조절해드리면 당연히 통증은 좀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은 운동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같이 치료법은 소염은 치료를 하고 운동 범위를 늘리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한다. 딱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약 먹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되겠네요. 약은 웬만하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네. 소염 진통제 그러면 속쓰리다. 네네. 뭐 그다음에 뭐 맞습니다. 간에 해롭다. 오래 먹으면 뭐 저기 콩팥 예, 뭐 이게 영예요. 문제가 있다 해서 약을 어찌 됐든 안 먹으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좀 문제인데 그 관절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속이 너무 부대끼면 드실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러면 이제 그 담당 의사와 얘기를 해서 좀 덜 부담스러운 약으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웬만하면 좀 드시고 그다음에 2번 드셔야 되는 약을 한 번만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혈중 약물 농도가 유지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2번 드시라고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그 농도, 이렇게 효과 있는 농도까지 혈액의 농도가 올라가야 되죠, 약에. 그렇죠. 그렇게 이제 치료 농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혈중 약물 농도가 네. 이게 치료 농도면은 치료 농도보다 위에 있어야지 이게 치료가 약효가 되죠. 나타는데 네.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이제는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아. 이게 약을 열심히 먹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태에서 또 이제 나름 또 약은 열심히 하루에 하나라도 꼭 들고 계시다고 얘기하는데 효과는 잘 안 나는. 그러니까 요 효과 밑에서 효과 있으려다 내려오고. 그렇죠. 효과 있으려다 예. 내려오고. 그러니까 공부로 따지자면은 아주 노는 것도 아니고 아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 네. 뭔가 하긴 하는데 성적은 잘 나지 않는 그런 애매한 상태. 100점 맞으면 7, 80점 오르락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노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하는데 성과는 잘 나지 않는 이제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염제를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오시견은 이게 뭐 2년 6개월 걸린다고 하는 그 자연 경과가 있지만 그 정도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대부분 저는 이제 2달 내에 보통 끝을 냅니다. 근데 약을 제대로 먹고 스트레칭하고. 네. 네. 근데 그 플러스 알파가 또 있으니까 이따가 또 설명을 네. 드리고요. 증상 이건 뭐 제가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 그냥 받아 적은 겁니다. 이럴 때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화장실 뒤처리가 어렵다. 요즘 이런 말들은 별로 안 하십니다. 요즘 비대가 워낙 좋아가지고. 예. 그래서 뭐 그런 거는 뭐 별 불편하지 않다. 뭐가 제일 불편하세요?라고 하면 되게 옷 입고 벗을 때 제일 많이 불편하시다. 양복 입을 때. 네, 예. 그리고 가끔 이제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 동반된 분들은 이 바지를 올릴 때 이때 좀 힘들어 하세요. 서서 바지를 올릴 때. 안 올라가나? 여기까지는 안 올라가나? 아니, 이 동작 자체가 엔터널 로테이션 내외전 해가지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한. 갑자기 바지 입는 게. 네. 어떻게 그러니까 했지? 그때 좀 불편하다. 바지를 올릴 때 좀 불편하다. 이제 이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것들이 이제 표현이, 예, 네, 그러네요. 그게 좀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밖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뭐 증상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저는 이제 여기다가 해당 사항을 그 V체크를 좀 하시라고. 그래서 그 중에 뭐가 안 돼요. 이런 동작이 어렵겠구나라고 그렇게 이제 저는 감을 잡죠. 환자분들이 표현한 거니까 제일 정확하겠네요. 네, 본인 뭐 해당 사항에 하나라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아마 불편하신 분이라면은 예, 뭐 초기에 있으신 분들은 좀 뭐 덜 불편하실 거고 중간 이상 지났는데 통증은 좀 덜한데 어깨가 너무 굳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동작들이 잘 안 되시는 거고요. 통증은 주로 이제 초반에 주로 그런 현상들을 많이 경험을 하십니다. 또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팔이 한번 꺾이면 아파서 한참을 부여잡고 이게 있어야 무슨 한다. 소리죠 이게? 이렇게 있는데 네. 본의 아니게 뭐 뒤쪽에 뭘 하다가 팔이 한번 꺾였잖아요. 네, 이렇게 제껴지면은 이렇게 있어야 된다. 아이고야. 예. 그리고 근데 이러고 이제 있는 또 거야. 어떤 분은 또 시장통에서 한번 싸움이 벌어졌어요. 지나가는데 누구하고 이제 뭐 복잡한 시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상대는 별거 아닌데 이제 엄살 부린다고 하고 이 사람은 진짜 또 환자는 진짜 아팠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상대가 뭐 헐리우드 액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나 진짜 아프다고 나는. 아니 그 툭 칠 수도 있는 걸 뭘. 그러니까 이제 둘 다 말은 맞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또 싸웠다고 이런 분들도 제가 전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제 한번 팔이 꺾이면 아파서 한참 잡고 있어야 된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엄살로 보이죠. 네, 엄살로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러겠네. 네, 환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제가 아마 현장에 있었더라고 아마 제가 중재를 좀 50개나 진짜 좀 해보고.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진찰을 해보면 이 동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팔 여기 보시면 요렇게 되는 것이죠. 요 동작. 요 동작. 여기서 보시면 손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옆에서 바라볼 때 이게 그냥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 동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외회전 동작이죠. 외전, 외회전 동작. 요 동작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야구 선수들이 많이 다치겠다. 이 야구 선수들 투수들 이렇게 딱 일어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팔꿈치도 더 가야 되니까 그 팔도 더 뒤에서 가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어깨에 상당히 무리가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야구는 이제 와인드업에서 끝에 가서 여기서 와인드업 그다음에 코킹을 또 해야 되거든요. 코킹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앞으로 가기 위해서 엑셀러레이션 그다음에 뒤에 디셀러레이션. 보니까 뭐 이렇게 팔이 이렇게까지 제껴지더라고요. 네. 뭐 슬로비드 보니까. 그렇죠? 이게 엄청 많이 이렇게. 가죠.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큰 모션. 근데 그것도 이따 나오겠지만 공을 던질 때 그냥 이렇게 던지면 되지. 뭐 다리를 들고 팔을 뭐 휘둘러서 이렇게 무슨 쓸데없는 뭐 사족을 많이 이제 다냐. 이제 요즘은 그런 분들은 없겠습니다만은 그게 굉장히 관계가 됩니다. 예. 이게 쓸데없는 게 아니라 이게 구속을 높이려면은 예, 당연히 그 자세를 해야 되는. 지금은 이제 뭐 그런 분은 전혀 없으신데 근데 이제 이걸 이따가 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0견 진찰 뭐 해볼 때 이 동작이 대부분 안 되는 분들이 많고요. 그 MRI에서 보면 이렇게 관절막이 쪼그라 들어가서 이렇게 예, 움직이기 힘든 그런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다쳤습니다. 외상 후에 이게 철심이 박혀 있죠. 이 상황골 내기 부러졌나? 예, 여기가 네. 골절이 돼가지고 철심을 이렇게 박아놓은 거죠. 그리고 네. 나사못으로 이렇게 체결을 해서 아주 튼튼하게 딱 고정이 잘 돼 있는 상태인데 이분은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돼서 요 관절이 굳어버렸습니다. 이제. 왜요? 운동을 안 했나요? 이제 수술하고 이제 좀 해야 되는데 이분이 조금 덜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좀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하시다 보니까 조금 굳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도 아주 고생하셨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포스트 프로즌 숄더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요? 뭐 외상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쵸. 이거 고정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 고정이 이제 또 오래되게 되면 그냥 부축이 와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 관절은 조금만 안 쓰고 있어도 뭐 금방 굳어버립니다. 깁스하고 오래 있어도 금방 굳어버리고. 네, 맞습니다. 50견 언제 났나 이 말씀들을 굉장히 제가 뭐 계속 듣는데 자연건과는 보통 30개월입니다. 단위가 30개월인데 이렇게까지 기다리지 않고요. 대부분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약 6에서 8개월 통증이 최고조에 이르고 운동 범위가 최악에 이르렀을 무렵까지는 스트레칭 열심히 하시고 이래도 안 되면 이제 그때 뒤에 나올 제가 특수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통증을 확 줄이고 운동 범위를 늘려버리는 거죠. 진통제를 먹어야 안 아파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또 물리적으로 저희가 하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여기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요. 이런 성질은 유지가 되겠지만 여기서부터는 좀 손쉽게 갈 수도 있습니다. 아하. 물론 이제 그걸 원치 않으신 분들은 이 경과를 가고자 하는 분도 계시고요. 내추럴 캣으로 그냥 30개월 아프겠다고요? 네. 아이고. 30개월 뭐 정해놓고 아픈 건 아니지만 언젠가는 나을 거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문제는 운동 범위고 회복이 다 되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요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다 못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또 이게 아픈 건 거의 없어졌는데 이게 왜 남아있냐라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벗어나는 법. 뭐 환자분이 노력할 거 아까 스트레칭 하는 거하고 소염제 잘 드시는 거하고 병원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죠. 이 두 개를 합쳐서 초반에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이거 항상 두 개를 병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본인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건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네. 50견은 짧고 굵게 치유해서 빨리 끝내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50견의 효과적인 스트레칭법 5가지인데 제가 이거 설명을 좀 이게 혹시 이게 오디오가 됩니까? 이 소리가 동영상 소리 안 나와요? 이게 될까요? 안 되면 얘기하시면 네, 되죠.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팔을 앞으로 드는 거 5가지인데 팔을 지그시 앞으로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반대편 손으로 들어줘도 되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좀 아프지만 참을 수 있을 정도의 강도로 스트레칭을 하는 겁니다. 못 올라가고 정말 아프면 여기서 서도 되나요? 네, 그 정도까지 하셔도 되고요. 네. 네. 그리고 또 그냥 혼자 들기 힘들면 요 앞에 좀 앞으로 다가면 이제 문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렇게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처음부터 팔이 이렇게 올라가면 환자가 아니죠. 이 정도로. 이 정도 갔을 때 좀 올라가다가 힘들면 좀 기대서 이 정도 되는 환자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이렇게 앞으로 또는 옆으로 그걸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문에다 해서 몸을 살짝 기대면 올라가지네요. 그래 맞습니다. 옆으로 기대셔도 되고. 네. 굳이 뭐 앞으로 하고 옆으로 뭐 비스듬하게 45도 그렇게 하고 내가 체중을 골로 실어주면 네, 지그시 누른 상태로 유지하는 겁니다. 지그시. 또 하시기 전에 이
온스포나 핫팩으로 좀 여기를 따뜻하게 충분히 달궈서 좀 예열을 해놓고 하시면은 훨씬 엿가락 늘어나듯이 잘 인대도 늘어나는구나. 관절막은 늘어날 수 있다. 따뜻함. 예. 우리 몸에 다 조직들이 다 그렇고 근육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열 받으면 조금씩. 네네. 열감. 그리고 이제 공 던지는 동작, 뒤로 가는 동작. 아까 말씀드렸듯이 팔꿈치가 이렇게 뒤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 외회전 동작입니다. 또 이제 갑자기 왜 어깨가 아프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예, 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게 좀 힘드시면은 이제 가끔 문고리 문 옆에 네. 예, 거기다 놓고 그냥 몸이 돌아다요 이렇게. 그래도 되겠네. 예, 그렇죠. 이렇게. 예, 그렇죠.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시고 있다가 네. 이 문고리지 않습니까? 네. 선생님 몸이 왼쪽으로 보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예, 그렇죠. 네. 돌고 계셔야 돼요. 돌아서. 아야야야 이 정도면 아프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별로 안 아프신데 요거는 네.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어깨가 좀 조금 예. 네. 이건 따로 넘어가니까 따로 그러네. 진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가로지르기. 이거는 뭐 많이들 쉽게 할 수 있어요. 골프장 갈 때 맨날 네, 그거 뭐 스트레칭 하는 게 네네. 이지 않았잖아요. 이거 하고. 예. 그다음에 바깥으로 돌리기. 네, 아. 바깥으로 돌리기. 근데 이거를 이런 걸 잡고 이런 걸 잡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돌으시면 되죠. 팔꿈치를 몸에 붙인 상태에서 팔꿈치를 몸에 붙인 상태에서 몸이 돌면 여기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몸이 돌면 되는 거죠. 이렇게. 네네. 네. 그렇게 하시고. 근데 뒷짐지는 거. 또 뒷짐지고 손 올리는 거. 뒷짐진 상태에서 손을 올리는 거. 뒷짐진 상태에서 올리는 거.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그시 올리고 5가지 정도만 잘 하셔도 웬만큼 혼자서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다가 뭐 수건을 이용해서 뭐 당기고 하는 것도 할 수 있고 막대기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맨손으로서 주변에 문이나 이런 지형 벽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가 있죠.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설명해 놓은 겁니다. 뭐 여기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 각종 주사를 맞는 게 있는데 또 스테로이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염증이 굉장히 심할 때는 이게 가끔 스테로이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병변에다 스테로이드를 직접 놓는 거예요? 네, 관절 아니죠. 관절 안에다가 이제 주사를 놓는데 뭐 저는 거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주로 여기다가 수압 팽창술 그러니까 생리식염수만 많이 좀 넣어도 관절막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너무 아플 땐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스트레칭 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동은 본인이 하고 네. 그 노말셀라인 넣어서 네. 관절막이 오그라들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꼭 그걸 붙여 풍선에 펴드리는 바람 넣듯이. 맞습니다. 예, 네. 딱 그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어깨 관절에 분포하는 신경을 좀 차단해 드리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조금 덜합니다. 그럼 운동을 하기 좀 낫거든요. 그래서 조금 풀리면 또 한결 또 가벼워지세요. 네, 그렇게 해서. 기본 운동 할 수 있게 좀 덜 아프게 먼저 해주는 거예요. 네, 너무 힘들 때는 그렇게 좀 도움을 드리고 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바람 넣듯이 생리시험수를 넣은 겁니다. 이 관절 간격이 굉장히 좁아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요. 네. 여기다 대고 초음파 바늘 끝을 여기다 대고 초음파를 보면서 바늘 끝을 대고 여기다 생리시험수를 넣으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러면 운동할 수가 있겠네. 그럼 좀 벌어지면 훨씬 운동하기가 좋죠. 네. 물론 이 벌릴 때 굉장히 아파합니다. 주사 놓을 때? 네. 네. 이 처음에 딱딱한 구덩이 갈 때 이걸 뚫고 저항을 줘야 되니까 네, 이거 저항도 상당합니다. 이게. 주사 놓을 때 네. 뻑뻑하게 들어가는 네. 거야. 참 아주 많이 굳은 분들은 거의 꿈쩍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꽉 밀어 넣으면 이제 조금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좀 벌어져요. 풍선을 풍선 처음 바람 불 때 힘들다가 딱 그거습니다. 딱 벌어지면 쑥 들어가죠. 처음에 이제 이 표면 장력이라고 풍선이 엉겨 붙어 딱딱하니까. 있다가 안 벌어지다가 조금 공기가 들어가면 물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좀 벌어지더라고요. 56세 여성 환자분이신데 이제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들어갈 때 그러겠구나. 예, 이제 아프다고 말씀드립니다. 또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경갑신경 차단술을 해놓고 하면 좀 훨씬 덜 아파합니다. 안전 장치를 좀 해놔야죠. 너무 아픈 하면 또 힘드니까요. 그다음에 충격파 치료로서 이런 것들을 좀 덜어드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동 치료를 제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팔이 이분은 이거밖에 안 올라가는데, 네, 여기서는 조금 더 이제 모빌리제이션 엑서사이즈도 하면은 요 귀 뒤까지 붙기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오시경 빨리 낫는 법, 이거는 뭐 그 흔히 브리즈망이라고 하는 그런 시술이기도 한데 저희는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 여러 가지를 더해서 이제 이런 시술들 당일 입원 치료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아픈 경우에는 팔이 뭐 이거밖에 올라가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귀에 뒤에 붙여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상완신경청에다가 요 쇄골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마취를 해서 팔을 힘을 좀 빼고 난 상태에서 그다음에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수압팽창술을 해서 어깨에 좀 부드럽게 한 다음에 이제
팔을 제가 억지로 들어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귀에 붙여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뭐 아주 빨리 갈 수는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석회성 원형. 이제 빨리 가야겠네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딱딱한 분필 같은 석회가 있는가 하면은 치약처럼 약간 눅눅한 석회도 있습니다. 네. 딱딱한 석회는 별로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엑스레이에서는 이렇게 하얗게 더 잘 보이네. 강낭콩처럼 이렇게 보이고요. 초음파에서는 이렇게 또 크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석회에 그림자가 지는 경우에는 뼈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네. 석회가 다 반사시켜. 네, 반사시켜면 초음파가 그 특성이 투과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많이 아프지는 않지만 좀 녹아내린 석회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다가 초음파를 보면서 바늘로 석회를 일부 뽑아낼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혹시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제 다른 병원에서 MRI 찍고 오셨던 분인데 석회가 이렇게 있는 분이었고 초음파 보니까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뽑았던 케이스, 아주 좋아졌었던 케이스고요. 성상을 보시면은 요렇게 밑에가 이 투과가 안 돼서 반사가 되는 거는 그림자가 지는 요런 석회는 좀 휴화산, 딱딱한 분필 같은 석회의 가능성이 크고, 근데 여기 석회는 있는데 이거는 이거 치약 같구나. 예, 요거 밑에는 그렇죠. 밑에는 이게 반사를 한 게 일부 투과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밑에 그림자가 안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상에 치약겠다. 이거 고치가 어렵겠다. 네, 요거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요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때는 별로 안 아픈데 요때 가면 굉장히 아파하세요. 이게 지금 아까 모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깨끗하고 이건 어찌됐든 표면이 반사가 반짝반짝한데 여기는 반짝이 안 해요. 덜 반짝하고 반은 투과하고 반은 반사하고.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여기는 이제 솔리드라고 보고 여기는 이제 세미 솔리드 이런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하면 더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더 잘 나옵니다. 네. 치약 같으니까. 네, 모든 찐득하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부분 마취를 해놓고 여기 바늘을 딱 넣어가지고 이제 생리식염수를 한쪽에 넣고 한쪽에 빼고 이러면은 이게 막 찐득가 쑥 잘 빠져나옵니다. 네. 그게 나오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나오는 거 보이고 실제 시린지 아까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시원하겠다. 그러면 이제 저도 시원하고 환자분도 이런 게 요게 있는데 이렇게 전후를 환자 또 보여드리면 의식이 있으니까 다 보고 하는 거구나. 그럼요. 보여주겠네. 네,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집중해서 직접 보여드리지 않고 다 끝나고 나서 요만큼 나왔습니다라고 얘기해드리죠. 자, 그럼 석회 일생 이게 석회가 이게 생기기 시작해서 없어질 때까지 한 사이클이 얼마나 걸리냐라고 문헌에 나와 있는 건데 평균 18개월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물론 그보다 더 빠른 사이클을 돌 수도 있고 훨씬 느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2년 전에 어깨가 아파서 찍을 때는 석회가 없었는데 그 사이 생겼네 이런 분도 있고 분명히 제거를 했는데 그 뒤에 또 생겼던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석회가 생기는 원인은 가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 어떤 이유든 간에 그 힘줄의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약간의 허혈성 상태가 되면은 그게 정상 힘줄이 아닌 석회가 끼는 힘줄로 되는 것이 하나고, 그 다음에 외상, 다쳤던 힘줄염이든 어쨌든 다친 이후에 그게 힘줄이 아닌 석회를 먹으면 힘줄로, 석회를 먹은 힘줄, 석회성 건염으로 또 되는 거. 그게 이제 유력한 두 가지 가설입니다. 우리 피부에도 보면 돌이 생깁니다. 그렇습니까? 피부에도 돌이 있어요. 피부에도 돌이. 네. 카시노시스 큐티스를 하는데 똑같아요. 원인이. 그렇게 반복되는 돼서. 압박, 외상. 네. 그러면 이때 석회가 일단 여기서 생길랑 말랑 했다가 이제 석회기에 접어들고, 이제 이게 형성기 휴화산입니다. 여기는 활화산이고. 타고 나면 이제 석회 후기로 들어가면서 석회가 없어지면서 정상 힘줄로 회복되는데 요 한 사이클이 평균 18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석회기에 접어들어서 그 뒤에 흡수기만 아니면 별로 석회는 있지만 나는 그냥 좀 불편할 뿐이야라고 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좀 시한폭탄이구나. 좀 고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의 크기가 1cm 이상이면은 아무래도 폭발할 그런 가능성 좀 더 높다 이렇게 보고요. 석회의 크기가 5mm 이하다 그러면은 그냥 보고 관찰하는 겁니다. 굳이 거기다가 뭘 뽑고 이렇게 할 일은 없는 것이죠. 네. 여기는 이제 석회를 뽑기 전에 마취를 좀 해놓고 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해놓고 나서 이제 충격파 치료로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석회가 이렇게 아까 사진이죠. 석회가 이렇게, 요분은 조금 아파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뽑는 겁니다. 이게 석회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니들 바늘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게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하나가 들어가는데 아. 우선 제가 하나밖에 못 찍었는데요. 하나 가지고 뽑고 빼고 이번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 그 넣고 사이즈가 빼고 너무 큰 경우에는 이제 2개 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예. 뺐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정말 분필가루네. 이게 다 표현을 못했는데 이게 앞에도 좀 있었고요. 일부도 좀 나왔고요. 해서 이제 원래 이 부분이 까만 고무 패킹인데 까만 부분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까맣게 예, 나와야죠. 까맣게 부분인데 이제 이렇게 해서 석회가 이렇게 이렇게 딱 침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보시면 20cc 시리즈입니다. 오. 예, 이게 보시면은 이 끝에 부분이 10cc 시리즈는 가운데 있어요. 정 가운데. 그렇죠. 근데 20cc는 한쪽에 끝에 있죠. 치우쳐져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cc 시리즈라는 거 참고 20cc 주사기 꽤 많이 나왔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그래서 이거 뽑고 나서 이제 굉장히 시원해 아, 하셨습니다. 개운하겠다 정말. 예. 그래서 이제 치료 전에 이렇고 치료 후에 아. 이렇게 석회가 있었던 것이 이제 싹 없어졌네. 흐릴 때, 조금 조금 남아 있잖아요. 흔적만. 예. 이렇게 있다가 이거는 이제 시간 지나면서 저절로 없어지죠. 이 정도. 이게 재발할 수도 있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원인이 되고 내면 또 생기죠. 괜찮았었는데 또 생겼다 이런 분들도 가끔 있기는 하세요. 네. 근데 이게 있으면 일단 보기가 일단 기분이 별로 안 좋고 이게 언제 그럴지 모르는데 이분은 좀 아파하시기도 하셨고 해서 이렇게 제거를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힘줄 파열. 자, 이건 뭐 지겹도록 들으셨습니다. 수술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딱 이 얘기를 늘 하시는데 수술을 하실 경우는 외상이 있거나 아니면 65세 이상의 50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건강 힘줄이 갑자기 툭 끊어졌을 때는 그 봉합하면은 원래 그 사용하던 그대로 팔을 뭐 스포츠 활동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봉합 수술을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크기가 1.5cm 벌어진 크기가 1.5cm 정도 되면은 그 봉합 수술을 합니다. 네. 네. 저절로 붙을 조금- 확률이 없다는 얘기네요. 네, 그때 봉합을 해주면은 수술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제 6개월간 재활 치료가 따라야 된다는 네. 부담감은 있긴 하지만, 근데 이게 서서 이게 파열돼가지고 내가 일상생활 정도만 하고 뭐 스포츠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봉합을 안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힘줄이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꾸 여태껏 그 힘줄이 파열되는 패턴으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둔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힘줄이 더 파열이 가속화 되거나 서서 진행되겠네.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케이스도 그건 정형외과에서 하는 거겠죠? 네, 수술은 정형외과 당연히 하시는 겁니다. 네. 그럼 이게 충돌 증후군 팔을 내리고 있을 땐 괜찮은데 들어올리면 이 힘줄과 견봉 아래 견봉이라는 뼈의 아랫부분이 긁히게 됩니다. 그러면 힘줄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죠? 뼈에 이상이 있어서 어, 그런가요? 아니면 힘줄이 너무 두터워서 그런가요? 두 가지 답니다. 이게 공간이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딱 맞게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견봉이란 이건 좀 올드한 얘기이긴 하지만 견봉이란 뼈가 이 갈고리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플랫하면 되는데 이게 끝이 갈고리처럼 생겨가지고 지나가는데 자꾸 긁힌다. 뼈 모양이 이상. 이것도 하나의 가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힘줄이 좀 부어 있는 경우, 두꺼워져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석회가 여기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당연히 그렇게 긁힐 수밖에 염증이 생겨서 부어도 또 긁힐 거고. 네, 어쨌든 이 한정된 공간에 이게 뭐 이 뼈가 더 자라든 또는 이 부피가 커져서 어떤 지나가는 공간의 사이즈가 커져버리면 공간은 한정돼 있는데 부피가 큰 게 지나가야 된다면은 긁힐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힘줄인데 힘줄과 이 근육 사이에 일로 지나간 여기에 또 그 점액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이제 신경 말단 세포들이 있어서 조금만 염증이 생겨도 되게 아프게 느끼는 부분이에요. 근막인가요, 그러면? 점액낭. 점액낭. 예,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이분 점액낭이 이렇게 또 부어 있어요. 물방울 모양으로. 이 물이 차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또 지나갈 때 엄청 아프겠죠. 그러겠네. 공간을 차지하는 거니까. 네. 스페이스 아큐파잉 한다고 그러죠.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수술을 한번 하셨어요. 이미 뭐 뼈에다가 나사못을 박았던 분인데 다시 파열이 됐던 겁니다. 여기 붙여놨던 힘줄이 끊어져가지고 이까지 딸려가 버린 거예요. 아이고. 여기 힘줄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끊어져서 이쪽으로 딸려가고요. 요 하얗게 이제 MRI에서 하얗게 보이는 그러니까 이제 물이 찬 고무 거거든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고무가 탁 끊어지면 고무 확 오그라들듯이. 그렇죠. 이렇게 맞습니다. 예. 붙어 있던 것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버린 거예요. 딸려 와버린 거죠. 이걸 당겨서 다시 이어줘야 되죠. 예. 아이고. 다시 이게 한 2, 3cm 벌어져 있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래서 만일에 인대가 부족하면 뭐 이식 수술 뭐 다른 거를 또 뭐 덧대서 한다고들 뭐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분은 그 다시 이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6개월 동안 혹독한 재활 치료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아이고. 그래서 이제 부분층 파열은 이제 전체 중에서 일부가 파열되는 것이고 이런 거는 꼭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닌 거죠. 네.
근데 50%를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저절로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때부터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전청 파열은 뭐 무조건 구멍 뚫리는 거고 요거는 저 한 힘줄이 다 망가지는 거고 이거는 여러 개 힘줄이 다 동시에 왜냐하면 이 힘줄이 망가지면 주변도 이제 연쇄적으로 그렇죠. 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정상 힘줄입니다. 아주 이쁘죠? 네, 아주 이쁩니다. 깨끗하네. 예, 깨끗합니다. 이 안에 하얀 힘줄로 다 완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고요. 아까 보였던 거 푹 꺼진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 안 되고 위로 봉긋한 모양이 위로 돼. 이렇게. 예, 정상 아침. 힘줄입니다. 이거는 뼈고 여기 힘줄이 있고 여기는 삼각 근육. 근육보다 힘줄이 훨씬 하얗게 보이죠. 그렇죠. 훨씬 데스티는 높죠. 훨씬 튼튼하죠. 네. 근육은 우리가 뭐 고기 잡수실 때 보면은 부드럽게 근데 뼈에 붙어서 잘 안 떨어지는 그건 이제 그게 힘줄입니다. 예. 예. 씹어도 잘 씹히지도 않고 그게 힘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힘줄이 이제 하얗게 있어야 할 부분이 이렇게 파열이 부분적으로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보여도 푹 꺼진 거 이게 힘줄 전층 파열이 있었던 분이고요. 이분은 힘줄이 거의 없습니다. 근육 아래 바로 그냥 힘줄층이 없어요. 아예 광범위 파열이었죠. 이분은 완전 파열이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또 별로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처음에 좀 뭐, 나 지금 모르겠는데 이게 벌써 한참 옛날 얘기입니다. 이게 한 10년 정도 된 분인데 난 좀 뭐 안 좋다고는 한데 병원에서는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난 별로 안 아픈데 왜 그렇게 걱정을 하지 모르겠어. 뭐 이런 말씀. 운동장에는요? 그것도 조금 있긴 한데 이제 다른 근육들이 다 이제 보상을 하는지 이분은 별로 그렇게 많이 아파하진 않으셨어요. 네. 수술 안 하셨던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부분 파열은 콜라겐을 여기다가 콜라겐을 주입을 해가지고 네. 부분 파열은 이렇게 재생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뭐 딱풀처럼 하여튼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이게 부분 파열 그러니까 이렇게 쭉 찢어진 게 아니라 인트라 텐디너스니까 이게 중간에 스플리팅 정도 되겠죠. 벌어진 거. 그 사이에는 이렇게 예를 들어 한 세 가닥 정도가 있다 그러면 그 하나 사이, 정도 그런 정도. 정도. 그 사이가 또 벌어지거나 그런 경우는 여기다가 콜라겐을 넣으면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보호가 그렇죠. 되는. 근데 위쪽이 터져버리면은 이건 하기는 좀 힘들죠. 요게 벌어진 거구나. 네, 가운데 벌어지는 가운데 이렇게 벌어진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이게 뭐 메어질 수도 있다. 진다가 아니라 질 수도 있다. 이런 논문도 2022년도에 있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가만히 놔두면 점점 파열이 진행된다고 하더라. 그 특정 각도에서 아프다고 하더라. 팔을 옆으로 들 때 무게가 실릴 때 아프다. 이제 일반적으로 하시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절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망가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 재생 치료는 아까 부분 파열에 일부 효과가 있으나 전층 파열은 재생되는데 한계가 있다. 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다음 주의사항으로는 힘줄이 파열되기 때문에 더 파열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때 팔을 옆으로 뻗어서 무거운 물을 들지 말자. 근데 바지 올리는 것도 이것도 옆으로 들어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네. 그런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힘줄 파열이 진행이 될 수가 있고 앞에서 팔을 움직이는 건 상관이 없는데 머리 위로 올려서 하는 거는 힘줄 손상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중셔 뒤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극상근 힘줄에 스트레스가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동적으로 스트레칭만 해주고 어깨가 관절이 굳지 않게끔 벽에 도르래를 달아서 이렇게 이 오른팔이 당겨서 올라가게끔 해주는 겁니다. 오른팔이 현재 부상 상태고요. 네, 오른 어깨 힘줄이 망가졌다고 할 경우에 이쪽은 능동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왼쪽을 당겨주면 오른쪽이 빨리 올라가겠죠. 그렇게 해서 스트레칭을 해서 운동 범위는 확보는 돼야 됩니다. 안 쓰면 또 굳으니까. 네, 그겁니다. 재활 운동 세 가지 흔히 말씀드리는데 막대기를 이용하는 거, 그다음에 견갑골 안정화 운동, 그다음에 밴드를 이용하는 거.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막대기는 이렇게 해서 수동적으로 스트레칭 또는 능동적으로 약간의 도움을 주는 스트레칭을 통해서 이렇게 운동 범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저렇게 턱걸이 자세를 취해도 돼요? 또 요거요? 네. 이렇게 천천히 반대편 정상 힘줄을 통해서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능동이 아니라 능동을 좀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 팔을 갖고 들어올릴 때 이게 딸려 올라가는 거군요. 조금 힘을 주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무리해서 한 건데, 뭐 하여튼 그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견갑골 안정화 운동. 견갑골을 모으는 겁니다. 이렇게? 네. 팔을 벌려서 여길 보시면 저걸 보시면 이제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팔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견갑골이 요렇게 제 등 보세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옆에서 한번 해보시면은 예, 해보십시오. 팔을 앞으로 해서 팔은 팔꿈치는 쫙 펴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에 견갑골 들어가 보세요.
좀 덜 됐으면 됐어요. 팔이 자꾸 움직이려고 그러고. 예, 그다음에 또 다시 쭉 내밀어 보세요. 아니 팔은 쭉 내밀고 계시고. 이 견갑골이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어떻게 쭉 나왔다가 이렇게 쑥 들어갔다가 이렇게. 신기하네. 그것도 그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이거를 그것만 딱 되지. 요거만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어떻게 움직여지지? 근데 그것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 조금 덜 되긴 하죠. 안 되는 건 아닌데 좀 뒤로 그만 뻗치시고. 이거 안 되니까 자꾸 뒤로 가는 거 이렇게. 그래서 목적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견갑골이 양쪽으로 벌어졌다가 앞으로 갔다가 벌어졌다가 모였다가 벌어졌다가 모였다 이렇게. 팔 이렇게만 하면 좀 되기는 하는데. 네, 그렇죠. 그거 좀 더 확실하게 하려면 이렇게. 이거 하면 안 돼 또. 요거만 뭐. 아니 네. 팔이 움직일 게 아니라 팔은 가만히 있고 이거만. 팔을 좀 해야지 좀 잘 움직여지는데. 그러니까 요렇게 하셔도 돼요. 연습 요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고 계셔야 돼요. 위아래도 피셔야 되고. 여기 굉장히 뻣뻣하시거든요, 목사님. 이건 여기 반드시 피셔야 돼요. 여기 엄청 여기 피셔야 돼요. 등이 엄청 굳어 있으십니다. 예. 그래서 보통 등이 제가 굳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은 나는 등 자세 좋은데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등이 완전히 펴드셔야 돼요. 요 자세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말랑말랑하고 유연성이 있어야지 그냥 뻣뻣하게 됐어요, 되게. 특히 이 부분. 네. 안 쓰는 자리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자세를 제가 앉아 있을 때 이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이제. 이게 편하지. 이게 편하지. 네, 어떻게 이렇게. 맨날 이러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내 몸에 그 기본 세팅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바른 자세가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 있으면 어느 정도 그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게 때라고 그러지. 맨날 얘기했는데. 여기서 한번 기대해 보세요, 지금. 그 허리가 이렇게 골반 네. 뒤로 한번 기대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허리가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지금 제가 여기 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꼬리뼈에다가? 아니 꼬리뼈가 아니라 골반. 네. 좀 땡겨 앉아보세요, 앞으로. 그 정도 하셔가지고 여기 제가 받치고 있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네. 너무 기대셨는데 근데 네. 살짝만 기대도 이게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허리가 둥근 새우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만 딱 받치고 있어 보세요. 이렇게. 예. 이렇게. 여기만 받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이렇게 앉으면 축 늘어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제일 편하거든요. 여기서 여기만 골반만 딱 받쳐주면은 이게 허리가 살아 있어요. 골반이 약간 오링댕이 느낌이 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은 아주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편해요. 이게 더 편해요. 제가 요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네. 요거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여기만 딱 되면 돼요. 두 군데 한번 해보세요. 여기. 그러니까 되기는 하는데 네. 이러고 있으려면 왠지 힘들어. 아니 여기서 이것만 하시면은 딴 데 힘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거기만 딱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벌 서는 자세 같아. 아니 여기서 뒤로 그 상체에 별로 힘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냥 아랫배 힘 들어가고요. 아랫배 힘. 근데 그게 이제 흔히 코어가 이런 게 살아 있으려면 이 자세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앉아서 그냥 힘없이 앉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서면 달라집니까? 이대로 이 자세에서 그대로 서는 겁니다. 서면 좀 다리 이제 온몸에 긴장이 되죠. 네,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새우등 자라먹으러 앉아 계신 분이 서면 대부분 이 자세 그대로 합니다. 걸을 때 또 이 자세에서 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똑바로 앉아야지 똑바로 서고 똑바로 서야지 똑바로 걸을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널브러져 있다가 그냥 똑바로. 이거 어떻게 보면 보조기 앉아서 못 기대게 하는 장치를. 그러니까 편하게 할 수 있는 제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여하튼 요거 자세 열심히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밴드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 요런 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옆으로 드는 거는 극상근 힘줄이 파열됐을 때는 파열을 가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수술 후에 재활 이게 이제 말씀드린 26주까지 하는 그런 건데 이거는 그냥 이거 실제 환자분들은 이거를 갖다가 이제 철저하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수술 후에 이제 보조기 차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오토메이티드 머신이 있습니다. 예. Continuous Passive Motion, CPM이라고 하죠. 기계가 아니라 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거의 로봇구나. 예, 팔만 넣고 있으면 각도 세팅, 어디서 어디까지 딱 이렇게 프로그램도 된 스케줄대로 해주죠. 예,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후 6주까지는 도르래도 하고, 팔 돌리는 거, 펜들럼 엑사이즈도 하고, 그 다음에 스틱을 이용해서 이런 것도 뭐 쭉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 운동도 하고, 해서 이제 뭐 이런 것들 해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요 주의해 될 동작은 이런 옆으로 벌리는 거랑 아령 드는 거 요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수술은 잘 됐는데 이게 힘줄이 본격적으로 아무는 시기가 보통 한 10주 정도 전후거든요. 그 사이 전에 이런 걸 하게 되면 힘줄이 다시 파열돼요. 터지게 되네. 그러면 다시 또 이게 재파열되면 굉장히 일이 커집니다. 네. 그래서 좀 되면 이제 그다음에 어깨 높이나 머리 높이에서 플라이메트릭 엑서사이즈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시기가 지나가게 되면 이제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스포츠 스피시픽 엑서사이즈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풀스윙까지도 한 요 정도 한 6개월 뒤에는 이제 이런 걸 또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어깨 골프 경우에는 이게 90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요 사이에서 치거든요. 이게 네. 올라갈 일이 별로 없는데 하여튼 뒷땅 정상적인 사람도 저만큼 안 돌아가요. 뒷땅 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견갑골 이상 운동증 요거를 좀 더 강조를 드릴까 합니다. 이런 분들이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MRI 찍어도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사진상 이상 없는데 본인은 이상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오늘 온 환자분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계속 아파서 그 40대 초반의 남자분이셨는데 그 아내와 함께 대학병원 갔습니다. 너무 아프다 해서 갔는데 MRI 찍어보니까 별 문제가 없어서 교수님께서 이 정도는 뭐 수술할 정도는 전혀 아닙니다라고 했더니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전에 환자 취급을 좀 해주다가 이제 아내가 이거 봐 별거 아니래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별거 아니래잖아. 일단 그러니까 수술을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럼 안 아프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 입장은 별 거고. 그렇죠. 근데 따라간 보호자는 정밀 검사에 MRI까지 찍었는데 뭐 또 담당 교수님께서 수술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는 아닌가 보다. 근데 그렇죠. 보호자는 그렇죠. 내가 아픈 게 아니라.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마음 상해서 온 겁니다. 근데 제가 옷을 벗고 등 뒤에 날개축지 뼈를 보니 이게 좀 틀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대칭이 아니고. 대칭이 아니에요. 네. 대칭이 아닌 타입은 크게 세 가지거든요. 이 가운데가 가운데 뼈가 아래쪽이 불로 나오면 1형, 그리고 가운데 전체가 다 나오면 2형, 가운데 윗부분이 나오면 3형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이 젊으신 분이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계속 이런 데가 뭉치고 아프다 그러면 저는 이제 옷을 한번 벗어보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남자분 같은 경우는 진찰하기 좋은데 여자분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잘 안 보이기도 네, 하고. 여자분들은 이제 이렇게라도 해서 어쨌든 요 옷을 좀 입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튀어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1형과 2형의 혼합형입니다. 네, 이런 경우는 그에 많은 운동을 하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코어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깨에 관련된 이런 다 질환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힙에 나와서 엉덩이 근육 이것도 역시 아까 피처가 공을 던질 때 와인드업하고 코킹, 엑셀레이션, 디셀레이션 할 때 저때 뭐 다리를 들고 휘두르는 동작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코어와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어깨가 문제가 있는데 코어를 단련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네,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잘 모르는 사람을 보면 무슨 저런 공 던지면 되지 무슨 앞에 저런 걸 뭐 너가 요즘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수들이 보면 허벅지가 그냥 웬만한 사람 허리만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대단하죠. 그다음에 이거 한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의사들 강의용으로 제가 쓰던 건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선생님 한번 해보실까요? 팔을 이 상태에서 그냥 이쪽을 보시고요. 팔을 한번 여기서 쭉 들어 올려 보세요. 그냥 또 천천히 몇 번 들어 올려 보세요. 네, 이렇게 천천히 들어 올려 보세요. 올라가잖아요. 네. 네. 제가 여기를 좀 더 도움을 드릴게요. 팔을 들어 올릴 때 이쪽 부분 이쪽 잡아드리고 천천히 들어 올려 보세요. 네, 내려보세요. 천천히. 자, 다시 올려보세요. 네, 제가 어깨 견갑골을 좀 도와드립니다. 좀 더 올라가는 움직이는 게 조금 더 올라가죠. 네, 조금 더 올라. 네, 다시 한번 내려보세요. 네, 다시 한번 천천히 올려보실게요. 네, 요걸 도와드려. 이러면 조금 더 올라가고 심지어는 통증이 좀 덜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좀 더 올라가는 이런 경우에는 견갑골에 이상 운동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견갑골이 이렇게 돌거든요. 도는 걸 갖다가 제가 도와줘요. 도와주면 운동 보니까 좀 더 나옵니다. 네, 좀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견갑골이 움직임이 대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근력 강화를 또 견갑골을 초점에 맞춰서 그에 맞는 적합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등 피는 운동. 그래서 이제 이쪽 등
여기 보면 이제 이쪽에 있는 근육들, 그 승모근인데 하부 승모근 하고 그다음에 전극은 능형근 이 부분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강화를 좀 해줄 필요는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 요 근육, 요 근육들 여기를 강화를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다음에 이제 어깨가 견갑골을 움직이면 한결 더 부드러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운동하는 게 표가 나는구나. 네, 이거는 이거 있다고 해서 뭐 생사와 관련 전혀 관련이 없는데 삶의 질하고는 굉장히 관련이 큽니다. 여기가 여기저기 찌뿌둥하고 하신 분들 중에서 그래서 제가 어깨가 아프시다 뭐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 하여튼 찌뿌둥하다 보면 대부분 만져보면은 이 견갑골이 대칭이 아니세요. 볼 때도. 젊은 친구들도 많고 학생들도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자세가 안 좋다 보니까. 그렇죠. 맨날 앉아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런 적합한 운동을 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견갑골에 특화된 운동하는 그 방법에서 뭐 이런 운동들이 많이 있는데 뭐 이걸 다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운동 다 하기도 힘들고요. 맞춰서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씩 이제 저는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드리긴 하는데 어쨌든 핵심은 이제 등을 확실히 편다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운동 견갑골 안정 운동 이거 플러스 그러니까 이거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확실히 안 된다고. 이거는 되는데 팔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거 팔은 좀 이렇게 팔을 써서 이렇게 좀 밀어주면 되는데 네. 이것만 갖고 하려니까 잘. 이거라도 하셔야 그럼 이거라도 하셔서 견갑골을 양쪽으로 가운데를 모으고 위아래로도 모으고 그 등 있죠. 등 너무 지금 제 마음에 안 드는데 선생님 지금 등 이거 꼭 피셔야 됩니다. 이거 이 부분을 여기는 덜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덜한데 여기 너무 부어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파. 네, 이거 피셔야 됩니다 이거. 폼롤러 가로로 놓고 누워 계시면 끝납니다. 폼롤러 누워 계시면 끝납니다. 폼롤러 가운데 놓고 누우시면 끝입니다. 네, 간단하죠. 세로로. 아니, 가로로. 가로로 놓으면 위아래가 양분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로로 놓으면 좌우가 양분이 될 거예요. 우선 위아래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놓으시면은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것도 이제 진찰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 뭐 아마도 여기도 좀 걸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하나 예를 들어 왔습니다. 51세 남자 환자분이신데, 어깨가 아프다고 오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코 수술을 굉장히 잘하는 이비인후과 의사인데, 이비인후과 선생님이세요? 네. 수술을 뭐 이렇게 좀 특수한 자세, 하여튼 코 성형 관련해서 하여튼 수술 잘한다 소문난 분이시라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네. 어깨가 계속 아파서 뭐 초음파로도 잘 나오지 않고 그래서 봤더니 MRI 보니까 이게 이 관절 연골 사이로 물이 삐져나온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물주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또 옆에 있는 신경을 눌려가지고 근육이 말라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그렇겠죠. 네, 이분이 좀 근력도 좀 떨어지고 팔에 힘이 떨어진다고 해서 왔는데 나중에 수술이 필요할 정도라고 됐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관절 와순 주위에 그 결절점, 갱글리온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진단이 됐던 그런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좀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이분은 이제 연세가 86된 할머니신데 이 관절이 완전히 관절병증, 관절이 다 망가진 거예요.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할 거 없이. 이거 완전히 관절 기능을 못 하는 겁니다. 네. 그냥 뼈하고 뼈가 거의 부딪혀 있네. 그러니까 힘줄 파일도 다 돼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힘줄이 파열이 됐어요. 이게 이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붙어 있지도 않고 물이 차 있고. 근데 이분께서는 이제 수술을 이제 2022년도에 하신 게 어떻게 했냐 했는데 그냥 안 하고 살래요라고 했는데 이제 이분 지금 너무 힘들어지셨습니다. 팔이 지금 이거밖에 안 올라가서 세수를 하기 어려울 정도고 또 이 식사를 팔이 이 정도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팔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허리를 굽혀가지고 식사를 이렇게 하실 정도입니다. 그럼 해야 되지 않아요, 수술을?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수술 제가 한번 말씀드렸더니 이건 답이 이제 인공관절밖에 없다 이제 하는데 이거라도 하시면 되는데 지금 뭐 살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것도 뭐 그러고 있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좀 근데 다른 데는 다 괜찮으시거든요. 어깨만 지금 그러세요. 굉장히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어깨 인공관절도 하는군요. 그럼요. 네. 무릎만 하는 게 아니라 어깨도 합니다. 네. 힘줄이 없으면은 그다음에 붙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공관절을 해서 이 기능을 살려줄 수도 있습니다. 요런 게 있었고 정리를 좀 하자면은
어깨 질환,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관역 없는 명중은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십견이 관절이 굳어 있고 어깨 통증이 있는 오십견으로 처음에는 진단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석회가 낄 수도 있고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전에는 내가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 부분 파열만 조금 있었다고 했는데 몇 달 지나니까 다시 또 다른 전에와는 또 다른 아픈 게 좀 생겼다 해서 보니까 덜 쓰고 안 써서 또 오십견이 같이 또 동반된 그런 경우도 심심찮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랑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르세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움직여 보면 이제 안 올라갑니다. 이제. 자, 두 번째는 이제 하셔야 될 운동과 하지 말아야 할 운동을 잘 알고 해야 할 운동은 정확히 배워서 꾸준히 하자. 예를 들어서 뭐 오십견에 도움되는 5가지 스트레칭 엑서사이즈 이런 거를 좀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늘 강조드리는 마지막으로는 그 바른 자세를 생활화하자. 예. 앉으면 딱 이 세팅 상태가 딱 돼야 됩니다. 그냥 툭 쳐져서 앉으시면 나중에 여기저기 안 아플 수가 없고요. 그리고 허리만 아프기도 참 힘듭니다. 새우등 자라 일자허리가 있는 분이 허리는 엄청 안 좋으면서 등은 좋다. 이거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연쇄적으로. 하나 무너지면 줄줄이 무너지겠죠. 네.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가 좋아지면 딴 것도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고쳐주면. 네, 이게 선순환이 되느냐 악순환이 되느냐는 그것도 하는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래서 목하고 허리 문제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 배우 세력은 저는 등이라고 봅니다. 등을 한번 쫙 펴보십시오. 목과 허리가 이상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등을 편 상태에서 선생님 자라목 할 수 있습니까? 힘들어요. 새우등 해보세요. 새우등. 등 구부정하게. 앞을 보세요. 네, 자라목입니다. 그게 바로. 등을 딱 펴보세요. 턱이 당겨지는 느낌이 듭니다. 네, 요 느낌을 확실히 가지십시오. 네, 간단합니다. 이거 돈 한 푼 안 드는 거 사정없이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칠까 합니다. 질문은 무지개 많아요. 네. 그럼 좀 선별해서 좀 일단 최대한 좀 들어보죠. 네, 하나씩 보죠. 네, 배제크님 견갑골과 어깨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알려주세요. 네, 좀 굉장히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크게 이제 앞쪽에 있는 근육들은 내회전근, 이게 흔히 모으는 내전근들 하면 이쪽에 흔히 얘기하는 대흉근, 소흉근, 갑바 근육들이 많이 커지겠죠. 그죠? 그거는 앞쪽에 있는 근육들. 그리고 옆으로 더 위로 드는 거는 삼각근, 어깨, 요 근육들 있죠. 이 근육을 키우는 거. 그다음에 팔을 위로 들려면 이제 여기는 상부 승모근 되겠고요. 그다음에 뒤쪽으로 하게 되면은 뒤쪽에 있는 견갑거근이나 견갑거근, 그다음에 그 능형근, 마름모근, 롬보이드? 네, 롬보이드를 키울 수 있고 또 견갑거근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둥글게님께서는 저는 팔을 들어 올릴 때마다 통증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심하지는 않은데 병원 가봐야 할까요? 오십견일 수도 있나요? 자, 오십견 체크 방법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제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팔을 들어 올려 보세요. 일단 이 상태에서 팔이 올라가는지 귀 뒤에 붙는지 첫 번째, 첫 번째 귀 뒤에 붙는지, 두 번째 이렇게 잘 되는지, 옆에서 봤을 때 요게 잘 돼, 요렇게 잘 되는지, 두 번째, 세 번째 요거 잘 되는지, 요거 좀 애매하다 싶으면 반대쪽하고 한번 해보세요. 반대쪽 비교를. 세 번째, 네 번째 팔꿈치 몸에 붙인 상태에서 바깥으로 잘 돌아가는지, 대칭으로 잘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뒤쪽으로 해서 손 올리는 거, 뒤쪽으로 해서 손 올리는 거, 요거 잘 되는지, 요 5가지 동작에서 적어도 하나 걸리면 오십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나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동결견 오십견은 요 5가지에서 하나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한의성님께서는 그 유튜브 보면 도수치료 카이로프랙틱인가 뼈 맞추면 소리가 크게 나는 것이 많이 유행하더니 동네 의원에서 그런 것도 어느 순간 많이 퍼졌는데 진짜로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카이로프랙틱 해서 이제 그 하이 스피드, 하이 벨러스티를 해서 딱 맞추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위험성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이라서 갑자기 좋아지는 것은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갑자기 좋아지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점진적으로 하는 것을 더 원합니다. 그래서 뭐가 틀어져 있다 그러면 뼈가 이렇게
뭐 틀어져 있다 그러면 그걸 부분적으로 조금 맞출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마디만 딱 틀어서 맞춘다? 그건 상당히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선생님도 말씀드렸지만 등이 조금 더 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한마디만 꾹 누른 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 내려옵니다. 조금 마디. 좀 다르네. 많이 내려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크게 부담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긴 너무 많이 굳어 있어요. 여기는 이 부분. 극실 아파요. 여기도 그러니까 등 아랫부분 있지 않습니까? 허리 가기 전에 네. 허리 윗부분, 등 아랫부분은 굉장히 많이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마디만 조금 더 그러니까 요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렇게 누르는 게 아니고 좀 뭉툭하게 여러 마디를 누르는 겁니다. 요렇게 하면 찌르듯이 아프겠죠. 아프고. 근데 뭉툭하게 여러 개가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부하가 덜하겠죠. 네. 그런 방향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글리노이드 쪽에 염증이 있으면 어떨까? 글리노이드가 견갑골의 일부인데 이게 글리노이드고 이 복페인 부분이 이제 상완골에 골두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예. 글리노 휴머럴 조인트 이제 관절염이 있으면 소염 치료를 하면 되겠죠. 예. 오십견이 완치 후 다시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예. 1차성 오십견은 잘 재발을 안 하는데 또 다시 다치거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석회가 자연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18개월 약간 18개월 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라질 때 되게 이제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라질 때? 네, 휴화산이 어떤 석회가 녹으면서 이제 활화산 되면서 이제 그게 극심하게 아플 때는 그게 사라진다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요 클라이맥스를 지나는 것이죠. 네. 요거 지나면 그냥 또 좋아집니다. 방문 위에 세라밴드를 끼워 잡아당기면 견갑골이 튼튼해지. 자, 이렇게 아까 제가 스트레칭 도르래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까 제가 세라밴드 위에다 도르래를 달았어요. 원래는 이제 늘어나지 않는 그냥 나일론 줄로 이렇게 매야 되는데 세라밴드를 저는 이제 탄력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견갑골이 튼튼해진 것과는 별개로 저는 그 스트레칭 목적으로 했던 거고요. 네. 견갑골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동작, 견갑골을 뒤로 모은 동작, 그리고 견갑골 안정화 운동, 이걸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3세 여자 회전 근개 파열. 예, 요거 말씀드릴게요. 60세, 보통 65세 이하면은 젊다고 얘기를 합니다. 젊은 여자분이 외상으로 있었던 경우는 수술하고 크기가 1.5cm 정도 이하면 수술을 합니다. 빨리 하고. 이하면? 1.5cm보다 더 커지는 경우에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수술하는 기준, 적응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고에 해당되는 거라 하더라도 내가 하기 싫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그 수술 후에 6개월간 재활을 적극적으로 할 상황이 못 되면은 그것도 하기는 어렵겠죠. 안 하면 어깨가 또 굳어지나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 힘줄이 아물 때까지는 덜 움직이게 되고 보조기를 차야 되니까 어깨가 좀 굳어집니다. 그것도 이제 사실 대부분의 재활은 early rehab, 그러니까 바로 문제가 생길 당시부터 바로 재활을 하는데 이 경우는 빨리 움직이게 되면 힙줄이 재파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연 재활 조금 늦게 합니다. 아물 것과 맞물려서 수동적 운동 좀만 시켜주죠. 네. 어깨 통증 때문에 주사를 맞았는데 처음에 3개월 정도는 괜찮았는데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아요. 수술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진단이 환자분은 뭐로 났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주사를 놨다는 얘기는 트리암시돈 아니면 노말셀라임일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죠. 뭐 여러 또 DNA 주사나 또 뭐 콜라겐 주사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진단이 뭐였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결견, 오십견 때문에 맞으셨다 그러면은 그거를 계속 맞으신 건 아니고요. 그렇죠. 스트레칭 하시고 또 하고 뭐 근데도 계속 이게 뭐 계속 굳은 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MSR 매직 숄더 리헵이라고 해서 제가 만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부분 마취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브리즈망이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진단이 문제겠네요. 그냥 어깨 통증이라는 건 너무나 막연한 얘기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관역 없는 명중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다음 질문이 여드름약 먹으면 임신은 안 되죠, 당연히. 여드름약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아이소트레티노인이라고 해서 피지역자제인데요. 약 충당하고 한 달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노신이나 바이브라마이신인데 그거는 약 끊고 일주일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먹는 약을 먹었다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한 달은 임신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네. 네, 다음 이제 질문이 없나요? 또 다른 질문, 다른 질문 주셔도 돼요. 네. 이제 질문이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깨랑 목이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예. 요거 같이 아픈 말씀드릴게요. 경우도 있나요? 자, 목은 흔히 뭐 여기 또는 뒤통수 이쪽 위쪽 이런 데를 말씀하시고 어깨를 제가 환자분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게 여기도 어깨지만 여기도 어깨라고 합니다. 여기도 어깨라고. 네. 네. 목과 어깨 사이 여기는 목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우리 함선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기 목 주로 이제 앞쪽보다 목은 여기를 기준해서 네. 이 뒤쪽에는 근육들이 되게 이제 통증인 경우가 많고 여기는 목이 지나간 신경입니다. 여기는. 여긴 좀 보고보고 하실 수 있어요.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네. 지나간 신경, 뒤쪽은 다 근육입니다. 근데 여기 상부 승모근 있죠. 우리 선생님은 여기도 문제지만 여기가 더 문제입니다. 사실은. 여기. 아시죠? 그래서 저 상부 승모근이 잔뜩 뭉쳐 있는 거죠. 여기는 목도 문제지만 어깨도 같이 문제. 여기는 사실 목에서 오는 부분이고. 네. 여기가 지금 둥그렇게 말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깨를 뒤로 피셔야 되고 말려 있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소흉근이나 이런 근육들의 길이가 짧아져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려 있으면 짧아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펴면은 이게 늘어날 거 아닙니까? 네. 이쪽은 과하게 늘어나는 것이니까 또 줄여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목과 어깨가 함께 아픈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또 팔을 위로 올려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동적 스트레칭 해보면은 우리 선생님 끝에 가서 조금 걸리세요. 이게. 그죠? 네. 끝에 조금 덜 되세요. 네.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은 끝에 가서 조금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좀 덜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심각한 건 아니지만 어깨 근육이 밸런스가 앞뒤 밸런스가 맞지 않은 겁니다. 네. 앞에 근육이 오그라들어 있고 뒤에는 너무 늘어져 있고 네. 그리고 등은 뒤로 뻗쳐져 있으시죠. 그래서 목과 어깨가 함께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게 뭐의 문제일까요? 근육의 비대칭. 아까 목과 어깨 그러니까 저기 그런 건 아닌가요? 근막 통증 증후도 아니, 같이 있죠. 디스크 같은 그런 경우는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디스크 자체의 문제라든가 또는 후방 관절염이 있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그 목 통증도 있죠 물론. 그러면서 이제 심해지면 이제 방사통이 생기기도 하겠고요. 네. 승모근 전체 상중하 다 아프다. 목은 항상 아프고 경추상수 일자목이고 머리를 뒤로 회칙하는 거로도 통증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뒤로 젖을 때 힘든 거는 이제 후관절, 관절, 아까 3, 4번 관절, 거기가 좀 좋지 않은 게 뒤로 하기가 좀 힘들고, 그 디스크처럼 신경이 눌리거나 그래도 뒤로 하기가 힘드세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일단 여기에 많이 굳어 있고 그러세요. 그래서 만약에 신경이 눌려서 그렇다 그러면 신경을 푸는 주사를 맞을 수도 있고, 일단 제가 1차적으로 권하고 싶은 것은 저를 보세요. 지금 아까 제가 이렇게 있을 때 새우 등 자라목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뒤로 가는 게 너무 힘드세요. 뒤로 갈 수가 없어요, 목이. 근데 이게 펴면 뒤로 잘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슴을 딱 펴고 뭐 당기는 운동, 목을 그냥 이렇게 뒤로 넘기는 게 아니라 약간 위로 잡아서 당겨서 뒤로 당기는 연습. 위로 당겨서 뒤로 가는 거. 요걸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뒤로가 아니라 위에서 잡아 당겨서 뒤로 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요거 연습을 좀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말씀드리자면 요 흉쇄 유돌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네. 네. 선생님은 이쪽으로 기울이시고 반대쪽으로 보십시오. 그럼 여기가 도드라집니다. 요거 좀 연습 풀어주면 좋습니다. 여기도 엄청 굳어 있으시거든요. 여기 아프시죠? 이거 그러면 다 만지면 풀리나요? 요거 많이 풀어지죠. 이렇게. 네. 여기 이제 이쪽으로 기울이시고 이쪽을 바라보셔야 돼요. 입시레트럴 티트는 컨트롤레트럴 로테이션. 그렇죠. 좀 더 기울이시고. 아이고야. 한번 더 보세요. 이게 뭐 여기저기 다 땡기는데. 여기 이제 오리진부터 인설션까지. 네. SCM이니까 메소드 프로세스부터 해가지고 클래비클까지. 여기까지. 네, 그렇죠. 네, 스토널 헤드하고 클래비클 헤드가 투 헤드가 있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 인설션까지 깔끔하게 해주시고 마사지 이렇게 딥 트랜스버스 프리션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죠. 네. 그것만 해도 많이 좋아집니다. 네. 저는 잘 때보다 잠에서 막 깼을 때 어깨가 너무 아파요. 잠을 잘 못 자서 그런지
혹시 잠잘 때 좋은 자세가 있는지 똑바로 누워 자는 게 가장 저는 똑바로 누워 주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근데 잘 때 뒤척여서 뭐 하고 잤는지 어떻게 알아요? 네,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자도 사실 네. 주무시다 보면 뭐 왼쪽 오른쪽 돌아 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뭐 그걸 어떻게 잠을 잘 못 잤다 그것만 가지고는 뭐 안 되고요. 설명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앉아 있는 자세, 서 있는 자세, 평소 자세는 자는 것보다는 평상시 자세가 중요하겠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수영, 평영을 팔보다 돌려서 모으는 중에 어드득하면서 힘줄이 튕겨. 네. 원래 힘들잖아요, 이거. 네, 이 평영할 때 이게 엄지가 아래로 가는 동작 이렇게 수영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물을 이제 이렇게 당겨 오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 과정 자체 자유형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손을 보내서 물을 속에 꽂아서 당겨 오는 자세 이 자세가 이 극상근 힘줄에 무리를 많이 가져옵니다. 이 자세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 배영을 좀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평영을 피하는 게 좋죠. 평영이나 저병이 어깨 엄청 쪽에 무리가 가죠. 무리가 가는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 수영은 팔로 노를 젓는 게임이 룰이기 때문에 어깨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깨 아프신 분은 좀 피하셔야겠죠. 50개는 어때요, 수영하는 거? 괜찮습니다. 50개는 수영해도 되는데 네. 회전근개 파일은 안 되고. 좀 곤란하죠. 예. 이 머리 위쪽으로 가고 아까 하지 마시란 동작. 그 50개는 아파서 못 가는 거니까 스트레칭 좀 하시면 좋고요. 네. 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아까 시간 지나면 50경 괜찮지 않나? 몇 년 후에요. 26개월 걸린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도 충분히 치료를 잘 받으시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 맞다가 주겸 약침 맞습니다. 몇 년 후 지나면 괜찮다고 하는데 맞나요? 저절로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이 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인 치료를 해서 짧고 굵게 치료해서 빨리 나으셔야 됩니다. 기다리지 말고. 네. 네. 어깨가 아프면 등 근육 운동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깨 근육 운동은 안 좋은 건가요? 아까 사이드 레터 레이즈 같은 운동은 안 좋아하고 그렇죠. 그 힘줄 파일이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레터 레이즈를 계속 하게 되면 무리가 됩니다. 이게. 근데 정상인 분은 뭐 상관이 없습니다. 뭐든지 해도 되죠. 네. 네. 앞쪽도 좋고 뒤쪽도 좋고 되게 우리가 앞쪽으로는 힘이 강해요. 근데 뒤쪽 하는 건 힘이 좀 약합니다. 맞아요. 대부분 앞쪽에 우리가 뭘 많이 하고 이쪽 힘은 센데 벌리는 힘은 약해요. 오히려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도 이렇게 모으는 게 쉬워요. 네. 뒤로 하는 게 힘들어요. 옆으로 벌리는 거는. 수영은 어깨 괜찮을까요? 평소에 수영을 즐겨 하는데 요즘 어깨가 아파서 계속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힘줄을 튼튼하게 만드는 운동이 있나요? 회전근개 문제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극상근 힘줄 파열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수영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운동 범위는 넓지만 네. 이렇게 막 근육을 순간 쓰거나 힘을 갑자기 쓰는 건 아니니까 유연해지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어깨 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세 자체가 극상근 힘줄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견봉 아래를 극상근 힘줄이 긁히면서 지나갈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자세가 좀 안 좋으신 분들, 자세가 아니 견갑골이 제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견갑골이 좀 틀어져 있는 데다가 그렇게 하면 한쪽만 또 긁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지금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그거 하다가 탈려서 오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나 호수가이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특히나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인지 저는 그걸 좀 평가가 필요합니다. 회전근개에 문제가 있다는데 이게 만약에 견갑골이 틀어져서 충돌 증후군에 문제가 있는지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는 건지 회전근개에 힘줄 연만 있는 건지 어느 정도 상태냐에 따라 다른데 파열이 된 상태라면은 요거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 회전근개에 뭐 힘줄염이 있다 그러면은 그 힘줄염이 있는 원인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견갑골의 이상 운동증 정상 움직임이 아닌 이상 운동증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바로 잡아도 상당히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딴 데 계속 주사 맞아도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이 비대칭이 계속 존재하는 한 염증은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자칫 잘못하면은 수영은 어떻게 해? 지금 평가가 먼저 진단이 먼저다. 네. 네. 근데 힘줄이 파열됐는데 운동은 계속 하게 되면 운동은 하는데 몸은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파열이 있을 때는 일단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수영을 거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근데 만일에 뭐 회전 50견이라든지
뭐 이러면 그거는 외려 또 당연히- 운동을 하는 게 더 좋고.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진단이 환자분 문제네. 회전근개 문제라는 게 조금 이제 구체화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네. 어릴 적부터 50견이 와서 고생하다가 점점 심해진다. 어떤 날은 어깨 돌리기도 힘들어지더군요. 스트레칭을 잘 하면 또 부드러워진 것 같기도 한데 아직도 팔 올릴 때 좀 통증이 있습니다. 부드러워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5가지 운동법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어깨를 핫팩으로 푹 지진 다음에 또는 사우나에서 따뜻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운동을 아까 드는 거, 팔 들어오는 거 하나, 들어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야구선수 동 던지는 거, 세 번째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 거, 네 번째 바깥 돌리기, 다섯 번째 안쪽 돌리기. 이렇게 일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뇨가 있는데 어깨에 영향을 주나요? 네, 얼어붙는 느낌입니다. 당뇨병이 있으면은 없는 분보다 50견이 발생할 확률이 5배, 무려 우와. 5배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당뇨병이 있으시면은 50견 치료 상당히 더디 됩니다. 네, 더딥니다, 치료가. 혈당 조절 잘 하셔야 되겠네요. 네. 네. 왼쪽 날개뼈와 척추 사이, 왼쪽 날개뼈가 견갑골인데요. 견갑골이에요? 네, 척추 네. 사이에 날개뼈와 척추 사이에 있는 견갑골 근육이겠죠. 여기가 이제 척추뼈고, 그렇죠. 여기 선생님 척추뼈고, 여기 견갑골의 안쪽 면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근육이 있죠. 예. 이 부분이 늘 뻐근하고 아파서 마사지볼을 하는데 모래 소리가 버걱버걱 소리가 나는 무슨 소리? 근육 소리죠. 네. 아하. 마사지하고 난 그 부분에 알이 배기고 알이 풀리고 나면 아주 시원해. 여기를 저는 그 마사지볼은 좀 이게 사이즈가 좀 작아요. 저는 폼롤러로 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한 포인트만 이렇게 누르면은 시원할 수는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또 더 아파질 수가 있어요. 이 뼈 위에 얹히거나 또는 여기 얹히거나. 아까 제가 무릎이라는 아주 넓은 부분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편했단 말이죠. 근데 마사지볼 여기 한번 콕 끼게 되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홈롤러로 좀큰 저는 걸로. 하시기를 네. 저는 권고해 드립니다. 1년 전 넘어져서 팔꿈치를 팔꿈치도 인공관절이 네, 하는구나. 네. 수술했는데 지난달에 같은 쪽 어깨가 50% 회전근개 파일이 50% 이상 되었다 한다. DNA 주사로 도움이 돼. 회전근개 파일이 50% 이상이면은 수술을 할 해야 가능성이 될 것 있죠. 같은데. 물론 전층 파열이라도 수술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제한적으로 하거나 더 이상 좀 적당히 사용하고 이런 경우는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층 파열은 대개는 해야 되고요. 50% 이상이 됐다 그러면은 스테로이드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DNA 주사도 그러니까 50% 이상이면은 아까 말씀드린 콜라겐 5를 아까 주입을 했는데 그 부분도 아마 50% 이상일 경우에 그리고 힙줄과 힙줄 사이 틈새 파열 이 표면이나 겉에 있는 게 아니라 틈새 파열인 경우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은 수술을 먼저 고려해봐야 되겠네요. 수술을 꼭 해야 된다기보다는 여러 수술하시는 선생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 한 네. 두세 군데 정도. 네. 석회근염 체외 충격파 7번 계속 아프다. 충격파 네. 효과 없으면 어떻게 하나? 체외 충격파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고강도로 해야 되고요. 효과 없다 그러면 석회성 건염이 환자분 이게 통증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석회의 크기가 1cm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나중에 폭발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충격파를 안 되면은 석회를 이제 배액술, 아까 물 넣고 생리식염수 넣고 빼내는 그런 해야 것들을 되는구나.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어깨가 아픈 지 6개월. 팔을 귀 뒤로 붙이면 불편해요. 엑스레이상 별 문제 없어요? 근육 문제라고 물리쳐봐도 별 효과 없는데 이게 프로전 숄더 아니에요? 아니요. 그 어깨 귀 붙이면 불편한데 덜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아예 안 올라가는 게 좀 불편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올라가긴 웬만큼 올라가니까 붙이면 불편하다는 얘기가 일단 붙이니까 불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웬만큼은 이제 붙일 수는 있다. 운동 범위는 나오신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분은 아까 제가 젊으신 분 어느 정도 연배가 되신지 모르겠으나 견갑골 움직임도 한번 체크를 저는 해봅니다. 아하. 엑스레이상 문제가 없고 근데 근육에 뭐 어떤 근육 뭐 어느 근육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불명확하죠. 그래서 저는 견갑골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 견갑골 바깥쪽이냐 안쪽이냐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그거에 따라서 그걸 살펴서 해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러면 견갑골 이상 운동증 의심해봐야 그거는 되겠네. 기본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저는 충돌 증후군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체크합니다. 부분 파일의 랩풀다운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무리가 됩니다. 랩풀다운이 이거지 않습니까? 네. 이 자체가 좀 무리 돼요. 여기서
올라가서 당겨야 되는데 이 자체가 내외전이 외회전도 돼 있지만 일부 또 내외전에서 당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저는 요거는 괜찮다고 봐요. 아, 렛 풀다운, 렛 풀다운 요렇게 되는데 근데 요거는 곤란하다. 좀 목 뒤로가 머리 뒤로가 요거는 힘들죠. 네. 네, 무리가 될 수 있죠. 네. 그다음에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진단 받았습니다. 나이는 56이고요. 수술을 하고 나면 헬스로 근력 운동을 정상적으로 해도 될까요? 헬스를 매일 하던 사람인데 걱정입니다. 헬스를 매일 하는 분들이 이런 게 근육이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이 생기나요? 운동하신 분들은 잘 안 생길 네. 것 같은데. 많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하시던 분들은 이제 힘줄에 기본적으로 근육이 만들어지려면 약간 과부하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이제 그게 계속 쌓이면은 근육 내지 힘줄 파열이 오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 아. 네, 그래서 그 수술을 하고 나면 근력 운동, 그러니까 수술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 과정을 잘 이겨내시면 아까 제가 26시대 골프도 하고 근력 운동 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또 파열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주의는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중량 치고 이러면 좀 곤란하세요. 아, 웬만큼 하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욕심을 내시면 이거는 또 왜냐하면 그간 힘줄이 파열되는 그런 패턴으로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그 힘줄이 그러니까 이렇게 근육이 만들 정도면 힘줄이 되게 튼튼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아시다시피 근육은 매스가 그렇게 늘어나는 데 비해서 힘줄은 안 근육만큼 늘어나요? 그렇게 커지지 않습니다. 뼈 밑에 힘줄이 지나가야 되는데 힘줄이 계속 커져 보세요. 커지면 그것도 문제구나. 네, 맞습니다. 근육은 한 번씩 하나씩 늘어날 수 있지만 요 앞에 인프라파테라 텐던 있죠. 파테라 예. 텐던 이게 이만큼 늘어나지 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피가 못 움직이죠. 그러니까 근육이 이제 이 가운데 볼록하고 끝에 짤록하지 않습니까? 힘줄이 예. 붙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커질 수 있어요. 머슬 벨리. 머슬의 근육의 가장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이두박근 커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뭐 이렇게 탁 힘줄이 그만큼 또 커진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아. 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줄이 근육이 커진 만큼 힘이 세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힘줄의 부담은 커지는구나. 커지는 거죠. 네, 그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뭐 볼컵 됐던 사람들이 네. 외려 힘줄이 잘 손상받을 확률이 더 그죠?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힘줄 자체에 걸린 부하도 크고 또 그분이 계속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근육은 커지겠지만 끝에 뼈에 붙어서 당겨지는 힘줄이 끝에 가서 가장 장력을 많이 받는 부분이 그거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 따로 있지 않은 한 그러니까 너무 힘줄- 볼컵에도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힘줄염이 또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네, 큽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런 경우는 뭐 체충격파도 하고 콜라겐 주사도 하고 DNA도 하고 여러 가지 뭐 플루 주사 여러 가지 하는 힘줄 치료법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냥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석회성 근염으로 주사를 맞는데 그 주사가 원상 회복된다는데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까? 이게 무슨 소리죠? 어떤 주사를 맞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사가 생리식염수나 부마취를 좀 넣고 그 이제 석회를 빼내는 그런 치료를 하면은 어느 석회가 나온 게 내용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보고 또 엑스레이 한번 찍어 보시면은 그 실제 이전에 주사로 빼기 전의 상태 그리고 주사 후의 상태를 갖다가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나오면은 대개는 좋아집니다. 네. 네. MRI 결과 결과 힘줄이 2cm 끊어진 경우 수술해야 하는지요? 팔이 뒤로 잘 안 올라가서 옷 벗기 힘들고요. 68이시고 수술 후 기타는 얼마나 지나면 칠 수 있는가요? 2cm 이상이면은 수술. 중파열 정도 됩니다. 1cm 소파열, 3cm 중파열, 5cm 이상은 대파열인데 중파열 정도 되는데 그건 저절로 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해야 되겠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수술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타 치는 거는 뭐 이렇게 스트로크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깨가 별 영향이 없습니다. 예. 팔 고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치는 거는 뭐 어깨를 휘두르는 게 아니라 팔꿈치하고 손목 스텝 정도. 요 정도죠. 예. 네. 기타를 뭐 근데 오른손으로 치시는데 오른쪽 어깨인가요? 그렇다면 그런 거고 왼손으로 하면 뭐 이렇게 코드만 잡는 거 문제 그러니까 없죠. 뭐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타는 바로 할 수 있겠네요. 거의 뭐 별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어깨 자체를 이렇게 기타 위에 얹고 있으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정도겠죠. 밀가루만큼처럼 3개월이 됐는데 수술한데 안 아팠다. 요즘 많이 아프다. 수술이 잘못됐나요? 재파일이 걱정돼요. 예. 근데 주기적으로 그 병원에 오라고 할 때 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3개월이 됐는데 바로 3개월이면 아직 이제
이제 왕성한 이제 재활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 액티브한 모션 그리고 저항을 주는 것들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많이 아프시다. 이제 그건 한번 초음파 검사를 좀 해서 그 확인을 좀 해보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파열 이런 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네. 많이 아프다는 건 좀 일단 뭐 석 달. 예. 한번 보시죠. 회전근개 부분 파열로 두 군데가 30% 정도 파열됐다고 해서 8개월 정도. 두 군데라는 게 뭐예요? 네 군데 중에 두 군데가 저렇다는 얘기인가요? 두 군데가 30%. 그러니까 두 힘줄이 네 가닥 중에서 두 군데가 있을 수도 아이고. 있고 한 가닥 중에서 부분으로 두 군데일 수도 있습니다. 네. 5번 주사 맞았는데 아직 아프고 지금 치료는 상급병원에서 받고 있는데 병원에서 수술을 하자고 하셔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금 찢어졌는데 주사 및 약물도 효과가 왜 없는 걸까요? 주사 맞고 힘이 좀 생기는 것 같더니 또 아파지고 조금 찢어져도 계속 아픈 건 꼭 수술만이 답일까요? 30%면은 더 많이 찢어진 건 아닌데 50% 이상 되면은 10개가 일하던 게 지금 30%면 3명이 없고 7명이 지금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그렇죠. 자체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분 파열에서 그 힘줄과 힘줄 사이에 있는 요런 정도면 지금 콜라겐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좀 되기도 한다는 보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바깥쪽이나 안쪽이면은 그 회복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수술해야 경우에 되나요? 그러니까 그 수술 그러니까 그 이제 수술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 군데만 물어볼 게 아니라 뭐 어깨를 세컨 전문가라는 오피니언을 받아봐야 되는구나. 한 두세 군데 물어보셔서 하시면 네.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수술은 한 군데에서 하라고 권할 때 네. 세컨 오피니언을 하면 꼭 받아봐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동네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와 무슨 조영술 검사만 받고 치료 받아왔거든요. 특별히 못 움직이는 정도는 아니지만 2년이 지났는데 몸이 피곤한 팔 좀 쓰면 뻐근합니다. 완치는 안 되는 건가요? 뭔 소리예요? 어깨가 접질린다는 게 무슨 얘기죠? 어깨가 뭐 뒤로 제껴지거나 뭐 다치거나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피멍이 들 정도면 어디에서 피가 났다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짚거나 뭐 뒤로 꺾이거나 그랬을 때 이제 멍이 들 수 있는 거죠. 근데 피멍이 들었다는 건 안에 뭔가가 찢어지거나 뭔가 찢었다는 손상이 얘기인데.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조영술만 했다고 하시는데 초음파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깍지 끼고 만세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깍지 끼고 만세. 예. 만세. 귀 옆에 붙이는데 근데 이렇게 귀 옆에 붙이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뒤로 올린 상태에서 네. 귀 옆에 이렇게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반대쪽하고 차이가 있는지도 보세요. 아까 제가 이거 기본적으로 어깨 굳어있는 거 있지 좌우가 않습니까? 대칭제로 움직여야 네. 되는데. 그리고 회전근개 힘줄 파열인지는 병원에서 초음파 정도 한번 확인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깨 힘줄 파열된다는 진단을 받았고요. 통증이 있은지 한 10개월 정도 됐고 어깨 힘줄이 3개가 끊어졌다고 하고 힘줄이 말려 들어갔다고 하는데 인공관 수술이 답인.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이거는 광범위 파열에 해당됩니다. 힘줄이 1개가 완전 파열이 되면 그 완전 파열이고 하나 이상이 되면 광범위 파열인데 광범위 파열이고 힘줄이 그리고 딸려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여기 있어야 힘줄이 끊어져가지고 저쪽으로 고무줄 끊어지면 이쪽으로 딸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기타 줄 끊어져도 딸려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오늘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4개 중에 3개가 끊어진 건가요, 그러면?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와. 회전근개 힘줄 4개인데 3개 끊어지면은 나머지 하나가 지탱을 할 수가 없죠. 땡겨서 이어주면 안 되나요? 3개를 다 있기는 좀 힘들지 않아요. 힘들구나. 못 이길 건 아니겠지만 힘줄이 버텨줘야 되는데요. 네. 승모근이 자꾸 올라오고 뒷머리가 너무 아픈데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승모근이 우리가 이렇게 앉아 계셔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제 새우등 잘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니고 지금 등이 꾸정해지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 모습 보이시나요? 그렇게 되면은 이 근육 길이가 짧아지고 또는 여기 있는 후두에 있는 신경이 좀 눌립니다. 그러면 두통까지 생길 수 있어요. 그게 이름하여 경추성 두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두통? 경추성 두통. 경추성 두통. 목에 원인이 있는 두통이다라는 거죠. 네. 뒤쪽으로 주로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근육도 풀어주고 신경 좀 풀어주면 여기 한결 말랑해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 등 좀 피시죠. 턱 좀 당기시고. 자꾸 이게 그 자세가 이게 편하단 말이지. 네. 제가 오늘 얼마 전에 또 그 할머니 한 분이 계셔 8학년 8반인데 자세를 엄청 좋게 해 오셨어요. 네. 처음에 얘기는 이 나이에 되겠냐고 굉장히 부정적이셨는데 나중에 허리를
펴고 오셔서 제가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 네. 아들보다 참고로 자세가 더 좋았습니다. 아들보다? 네. 모시고 온 아들보다? 네, 네. 아들이 어머니가 처음에는 이 나이에 되겠냐고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어머니 연세가 없으신데 이게 되겠냐고. 근데 어머니는 되고 아들은 안 됐습니다. 의지의 문제구나. 네. 자, 어깨를 크게 원을 뒤로 그리면서 돌릴 때 소리가 나는 경우는 원을 그리면서 돌리는 스트레칭 하면 안 돼요. 하십시오. 네. 소리가 나는 거는 떡떡 걸리는 거죠? 걸리는 거죠. 네. 걸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약간의 충돌 증후군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견갑골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견갑 움직일 때마다 견갑골도 주변에서 뒤로 돌아가고 뒤로 기울이기도 하고 바깥쪽으로 외회전도 하고 옆으로 딸려 올라가기도 하고 아까 제가 그 견갑골 이렇게 돌려도 드렸잖아요. 팔 올리실 때. 네. 이제 그런 데 문제가 있으시면은 그거는 계속 그렇게 하는 거는 옳지는 않아요. 견갑골에 대한 움직임이 정상인지를 한번 병원 가서 한번 체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네, 또 질문이 더 있으면 좀 더 받고요. 웬만큼 한 것 같긴 합니다. 질문이 없으면 오늘 저기 어깨 통증 완전 치료법 이 책 어디서 살 수 있나요? 뭐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구매 가능합니다. 네. 네. 구매가 가능한데 또 선생님 오셨는데 그냥 저기 선물 없이 그냥 우리 구독자한테 보내면 안 되죠. 저기 여기 저기 궁금하셔갖고 책을 꼭 한번 보고 싶은 분이 있다 그러면 오늘 질문도 되게 많았거든요. 10분 정도만 제가 구입해서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선착순으로 할까요? 아니면 댓글 좋은 걸로 할까요? 아니면 우리 박선영 의원님 칭찬글을 보고 할까요? 어쨌든 꼭 필요하신 분이 네 정말 꼭 읽어봐야 되겠다. 나는 지금 없기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다라는 분이 있으시면 10분에게 제가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박승용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또 같이 와서 댓글 남기시면서 함께 해주신 우리 식구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시 일주일 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10분에게 선물 드릴 거니까요. 빨리 신청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계속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